이번 주에 후원이 있었습니다. 페이트리온에서 조영국님이랑요, 팟빵에서 인스타 10am 님이 각각 후원을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근데 인스타 10램이 아니라 한글로 읽으면 인스타 10am 이거 아니에요? 이분의 닉네임 의도는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왜 10이에요? G가 아니고 그냥 모르겠어. 아무튼 뭐지? 그냥 네. 이상한 소리 해봤어요. 루비카이 잘 갔다 왔어요? 네, 잘 갔다 왔습니다. 얘기를 좀 해봐요. 소감? 그냥 재밌게 듣고 왔어요. 재밌게? 재밌게 듣고 왔고, 이제 저번 주에 시안이랑 녹음했잖아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업데이트된 소식 하나 전해드리면은 다음 루비카이기는 마스모토에서 한다고 합니다. 마스모토가 어디예요? 쉽게 어딘지 알아요? 찾아봤죠. 찾아봤는데 무슨 산골짜기에 있어요. 도쿄랑 뭐 그냥 대륙의 중심 느낌인데 그 도시 정보를 막 찾아봤더니 일본에서 땅은 큰데 인구 적은 그런, 그러니까 사람이 안 사는 시골 느낌이던데. 숙박이랑 이런 거 되나? 그러니까 저도 그게 걱정해요. 인구수가 한 20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엄청 적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중에서 한 분이,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 이모분이 거기 사시는 분이 계시는 분이 있대요. 와. 또 이렇게 우연히 또 내년 루비카이게 거기서 숙박하는 거. 그분 같이 데리고 가야겠네. 같이 가자고 했어요 이미. 인질로 잡고. 저는 안 갈래. 도쿄였으면 갈라 그랬는데. 그래서 가는 방법 좀 찾아봤는데 직항이 없고요. 비행기로는 직항이 없고 그 제일 싸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도쿄에서 가면 좀 비싼 것 같고 거기서 다시 신칸센 타고 가면 약간 나고야로 가서 나고야에서 JR 기차 타고서 가는 게 그나마 제일 쌀 것 같은데 그래도 한 왕복 40만 원 정도일 것 같아요. 낙규님은 벌써 갈 마음 다 잡아놓고 있는 것 같은데. 가야죠. 허락 못 받으실 것 같은데. 한데 그 제가 위키인가 어디 찾아보기로는 무안국제공항에 가끔 직항이 있다고. 마스모토요? 네. 마스모토 직항? 네, 그러니까 원래는 다른 지역 가는 건데 네. 그 중에 한 2번을 가끔 빼서 와. 마스모토 직항에 갈 수도 있던데 무안도 엄청난 여기서 무안 가는데 한 3시간 잡아야 돼. 차 타고. 저도 KTX가 없기 때문에. 경로들을 좀 찾아봤거든요. 근데 거기 또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 그 현이 있는데 그 현에 도야마라는 데가 있어요. 도야마 공항이 있거든요. 거기를 또 가는 방법이 있는데 거기서 다시 마스모토까지 갔는데 또 한 3시간 걸리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의미가 없어 별로. 진짜 불짝이네. 내년에 가지 맙시다 그냥. 그리고 이제 이거 서초루비는 펭귄님이 지금 공유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루비카이기 갔다 온 루비카이 거를. 갔다 온 거네. 언제 서초루비 하지? 이게 왠지 회사를 옮기고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이사하고 나서 그런 네. 시점상 좀 애매하지 않을까요? 6월 초?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나쁘진 않은 이름 것 같아요. 바뀌나요? 강남 루비로? 아니요 안 그 바뀌어요. 얘기 다들 물어보시는데 안 지난 바뀝니다. 화를 들어보면. 아니에요. 컨셉을 바꾸는 거죠. 서초에서 절대 하지 않는 서초루비를. 약간 그런 것들 있지 않아요? 분명히 이름은 여긴데 맞아요. 다른 데 있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컨셉으로 이번에 가서 한국 분들 좀 만나고 와서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펭귄님이 아마 발표해 주시겠다고. 펭귄님네 회사도 다 루비 쓰시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때 또 자세히 이야기해 볼 수 있겠네요. 네, 이제 발표자는 한 명 확보해 놓고 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서비큐라님이라고 있나요 이게? 네, 맞아요. 네, 이게 서비큐라님이 수비큐라랑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서비큐라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네. 이 구글 넥스트 클라우드인가요 이게? 네, 구글 클라우드 클라우드 넥스트. 넥스트 2019. 네. 거기 다녀오셔서 오늘 모셨습니다. 일단 서비큐라님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제 소개 하나요? 네. 네. 간단하게만. 저는 지금 퍼플웍스라는 회사에서 그 인프라 쪽하고 이제 개발 쪽 관련해서 담당하고 있는 그 닉네임 서비큐라 쓰고 있고요. 김충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서비큐라님 아마 도커나 이쪽 하는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워낙 발표 많이 하셔서. 글도 유명하잖아요. 네. 도커 3연제 글. 지금 쿠버네티스 빨리 3연제를 써야 되는데 이 도커 3연제 부담이 너무 커가지고 선뜻 완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낙규님이 맨날 채찍 들고 때리고 제가요? 네. 아닌데. 아니 여기 내성이 생기셔가지고 전혀 미동도 안 하잖아요. 맞아요. 네. 이 너굴님은 약간 움찔움찔하는 것 같고. 맞아요. 저는 아직도 무서워요, 아니에요. 낙규님이.
그만 괴롭히세요. 그렇지 자꾸. 않아요. 다들 뭐 자의로 하는 거죠. 음. 자발적으로. 이번에 그 구글 넥스트는 어디서 열렸어요? 아, 이번에는 저기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렸고요. 음. 그래서 그 비행기를 타고 샌프란시스코 여행도 하면서 갔다 왔습니다. 장소는 어디였어요? 샌프란 안에서? 아, 샌프란 안에 지금 코엑스랑 비슷한 것 같은데 네. 모스콘 센터라는 데가 있고 그 모스콘 센터가 동서남북으로 다 이름이 그러니까 웨스트, 이스트, 사우스, 노스라는 센터가 있고 거기서 이제 노스 센터랑 사우스 센터를 이제 메인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진행을 했고 저는 이제 외국에 있는 이런 컨퍼런스 이런 게 처음이었는데 그 예전에 AWS 서밋 갔다 오신 분 얘기 들어보면 막 호텔을 엄청 많이 빌려가지고 이렇게 이동하는데도 오래 걸리셨다고. 리인벤트. 네, 리인벤트 그거 얘기 들었었는데 여기는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 모스콘 센터로 끝이 아니라 그 옆에 영화관이 있었거든요. AMC 영화관. 그래서 AMC 영화관도 빌려서 하고 또 그 옆에 무슨 호텔이 있었는데 호텔도 빌려서 했었어요. 그래서 발표를 영화 보듯이. 네, 그래서 되게 신기한 게 그 영화 좌석은 좀 일반 좌석하고 다르잖아요. 되게 그쵸. 포근하게 네. 그리고 이렇게 약간 그 기울여져 경사가 있죠. 경사가 네.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거기 앉아가지고 영화 보듯이 그 영화 스크린에 이제 막 라이브 코딩 하는 것도 거기서 막 보이고 하니까 좀 신선하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 이거 듣고 저기서 이거 듣고 네, 그런 부분이 되게 괜찮았습니다. 모스콘 센터는 애플이 WWDC도 주로 거기서 하고 최근 2년은 산호세에서 하지만 네. 괜찮아요. 근데 다 좋은데 샌프란시스코 모스콘 센터에서 오라클 행사도 하고 다 그쪽에서 하거든요. 아, 거기서 행사만 열리면 호텔비가 호텔비 원래 그렇게 비싼가요? 그러니까 그 행사가 열리면 그 센터를 채워야 되니까 그 사람들 네. 어디서 왔잖아요. 네네. 근데 거의 행사만 하는 데가 아니니까 호텔이 평소에는 그렇게 여유로운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평소엔 싼데 그 시기가 되면 이제 급격하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정말 놀랐던 게 제가 이번에 간 게 두 번째 방문인데 첫 번째 방문할 때는 이렇게 큰 행사를 간 게 아니라 좀 작은 행사를 갔었어요. 그래서 뭐 가셨어요? 그때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요. 무슨 안드로이드 무슨 행사였는데 네. 아니 안드로이드를 네, 그때 행사가 있어서 이제 궁금해서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묵었던 호텔이 아르고넛이라는 호텔에서 네. 묵었었는데 이번에도 아니 이번에는 다른 데였어요. 다른 이번에 왜 다른 데 했냐면은 그때 아르고넛 호텔 묵을 때가 한 10만 원 후반? 네. 20만 원 초반 정도 가격이었는데 이번 그 행사 기간에 같은 곳이 50몇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 말고 바로 끝나고 다시 예약 눌러보면 다시 10몇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딱 그 구글 넥스트 하는 기간 동안만 호텔이 진짜 너무 비싸가지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여행도 좀 가려고 그래서 한 일주일로 이렇게 호텔을 잡으려고 했더니 아예 호텔이 안 나와요 잘. 그럴 때 엄청 비싸고 그래서 그 행사 기간 전하고 행사 기간하고 아예 따로 그 나눠서 묵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같은 가격에 훨씬 좋은 데서 묵고 그 기간 동안은 그 INN으로 끝나는 인에서 묵었습니다. 네. 이게 뭐 호텔 너무 비싸서 거기도 비싼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도 비싼 거죠. 사실 제가 볼 때는 뭐 우리나라에 그 돈을 냈으면 막 수영장 딸리고 조식 나오고 이런 데서 묵었을 것 예전에 같은데. 아싸님 오셨을 땐가 무슨 캡슐 호텔 어, 그런 거에 묵으셨다고 샌프란시스코의 하지 캡슐 않았어요? 호텔. 맞아요. 맞아요. 네, 거기는 뭐 일부러 네. 그렇게 묵으신 거예요? 아니면 그때도 약간 일부러 일부러- 그러셨다는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나네. 네, 잘 일부러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거기 가셨는데 거기는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일본의 캡슐 호텔은 진짜 약간 겨우 앉을 수 있는 정도라고 들었거든요. 앉기 힘들거나. 근데 거기는 공간 자체가 굉장히 크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있을 만한. 공용 공간이 잘 돼 있는 느낌이었어요. 네. 저희 팟캐스트 들으셨어야죠. 꿀팁 알려드리는. 네. 이렇게 띄엄띄엄 듣는 게 티가 나네요. 이번에 우선 샌프란시스코 여행 이야기 네네. 하자면 애플파크 그 새로 지은 거 가보신 거예요? 네네 맞아요. 그 어. 무슨 UFO처럼 생긴 네. 건물 그게 이제 동글동글한. 전 오픈한지 몰랐었는데 네. 이제 가서 검색해 보니까 그게 있고 또 원래 애플 매장 말고 거긴 애플 비지터 센터라 그래가지고 네. 그러니까 똑같이 약간 애플 스토어랑 비슷하게 생기긴 했는데 좀 애플 비지터 센터니까 뭔가 좀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가봤죠. 그래서 가봤는데 특이한 거는 그 UFO 모양 같은 거 이제 조형물 같은 게 있고 앞에서 이제 아이패드로 이제 AR로 하면은 그게 이제 그 조형물에 그 영상이 이제 씌워져 가지고 이제 보이는 그거 사람들 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이제 커피 그냥 카페
카페 같은 네. 게 있었고 또 제가 이제 갔었던 이유가 거기서 뭔가 좀 괜찮은 굿즈를 좀 사려고 그 굿즈가 지난번에 샌프란시스코 갔을 때는 그 애플 본사에 그 스토어를 갔더니 펜에 이제 애플 마크가 있거든요. 그거 되게 이쁘고 그리고 텀블러도 애플 마크가 딱 달려 있어요. 그런 게 이뻐가지고 이제 그거 사려고 갔는데 거기는 뭐 특별히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냥 티셔츠 정도만 있고 그래서 그냥 간 김에 아이패드 미니 5 막 새로 나온 거였죠. 네네네네. 더 좋은 굿즈를 사셨어요. 티셔츠는 안 사셨어요? 네, 티셔츠가 너무 이게 티나는 것 같아서 너무 애플을 좋아하는 게 티나는 것 같아서 저도 지금은- 저 하나 있는데. 지금 일부러 그거 입고 오신 거죠? 아, 네, 이거는 안 보시겠지만. 구글 넥스트에서 준 굿즈를 입고 왔습니다. 티가 안 나요. 구글인지 모르겠어. 진짜요? 네. 그러면 써 있잖아요. 그냥 넥스트가 크게 써 있잖아요. 그러면 잘 만든 거야, 그렇죠? 이게 너무 개발자 맞아요, 티셔츠가 맞아요. 티나면 아니에요. 애플 티셔츠가 여기 한가운데 아이언맨처럼 사과 딱 박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한 분은 유튜브 티를 입고 네. 계시고 한 분은 파이콘 티 입고 계시고. 지금 저희 개발팀 티 입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안 입으시더라고. 우리 저희 회사의 안드로이드 개발자분 네네. 오늘 여기 애플 사과 로고 박힌 거. 안드로이드 개발자인데. 아니 누가 맥북으로 착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 UF 건물은 좋아요? 들어가 보셨어요? 뭐 좋다고 안에? 할 수가 없는 게 뭐 거기 일하는 공간 같아서 들어가진 못했고 그 비지터 앞에- 센터만 들어가는 거. 네, 비지터 센터가 있고 아, 거긴 약간 좀 관광 코스처럼 된 것 같아요. 가니까 이미 그 대형 버스 있잖아요. 네. 대형 버스가 앞에 서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기 예, 종로 거기처럼. 맞아요. 이렇게 뭔가 우르르 내려서 한번 구경하고 다시 또 우르르 타고 뭔가 이제 중간 코스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럼 그냥 아이패드 미니 가져온 거 말고는 크게 감흥이 없으셨던 거나요? 네, 거기서 뭔가 전 연필하고 좀 컵 이런 거 좀 챙기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아이패드 미니는 어때요? 아이패드 미니가 제가 원래 아이폰만 쓰다가 안드로이드 쓴 지 한 1년 6개월? 이제 삼성페이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계속 쓰고 앞으로도 이 삼성페이를 못 벗어날 것 같아서 써야지 하고 있는데 아이패드 쓰고 바로 바뀌었어요. 역시 버벅임 없이 끊김 없는. 그러니까 제가 요새 폰 쓰면서 이제 오래돼서 한번 초기화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 멀티태스킹하면 자꾸 그 전에 하던 작업이 초기화돼가지고 막 새로 고침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요새 되게 불편했는데 아이패드는 확실히 빠릿빠릿하고 그럼 좋은 것 휴대폰 같아요. 얘기하시는 거죠? 네네네. 지금 휴대폰이 그렇다는 거죠? 네네네. 새로 나온 모델 쓰셔서 그런 거 아닐까요? 뭐 그럴 수도 있고. 빠릿빠릿한 건? 이번에 새로 나온 모델 있잖아요. 엣지가 아니라 뭐지? 폴드라고 접었다 폈다. 지금 웃을 일이 아니긴 하지만 난리 났죠 지금. 네. 심지어 막 지금 미국 언론들에서 엄청 비꼬고 맞아요. 우리 베타 테스터가 아니라 그러고 막 그러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 게 어딨어. 받은 게 어디야 공짜로. 근데 나 이거 줬으면은 약간 산 게 아니라 공짜로 네. 나눠준 거죠. 리뷰용으로 이게. 나간 아, 거 판매 리뷰용으로. 전에 나한테 줬으면은 망가져서도 안 망가진 것처럼 이렇게. 근데 그거 코팅 벗기지 말라고 했는데 뭐 다 벗겨놓고 테스트하고 근데 그게 약간, 약간 테스트를 제대로 보면 안 한 느낌이 벗기게 있다고 생기긴 하더라고요. 했어요. 보면 벗기는 필름처럼 생겼어요. 근데 이제 벗기는. 삼성에서는 그렇게 잘 벗기기 힘들다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게 원래 벗겨지는 거래요. 벗겨지는 거고 그거를 또 주기적으로 예를 들어 바꿔야 바꿔야 된대요. 주기적으로. 필름을 바꿔야 네. 된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는데 애매한 것 같긴 해요. 그거를 그렇게 붙어 있으면은 뗄 수도 있지 그쵸. 않나? 그러니까 초기니까 뭐. 그리고 심지어는 안 떼고 그렇게 쓴 사람도 고장 났다고 했어요. 네,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이번에 구글 플렉스도 네네. 이게 구글 본사 그거죠? 캠퍼스. 네네네네. 그 마운틴뷰에 있는 거기를 제가 토요일 날 가가지고 토요일이라도 그래도 일하는 사람이 좀 있지 않을까 했는데 정말 한산하더라고요. 정말 철저하게 토요일은 뭐 제가 건물 안에 들어가 본 건 아니지만 정말 사람이 없었고 근데 특이했던 거는 처음 샌프란시스코 갔을 때는 그냥 회사에 이제 방문객처럼 온 느낌인데 이제 방문객이 많아져서 그런지 그 구글 플렉스 입구에 이렇게 단상 같은 거가 있어요. 네. 그래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하고 아, 거기에 모자 쓴 사람이 있고 약간 토요일에도? 네네네. 아, 그러니까 정말 이 관광객이 너무 많이 오니까 그런 사람을 위한 뭔가 그런 장치들이 또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느낌이 이게 아무리 여기서 그렇게 자유롭게 한다고 해도 일하는데 이렇게 방해가 좀 안 되나. 근데 거기 너무 넓어서 음. 저도 그때 작년인가 WWDC 갔을 때 갔는데
애플은 약간 폐쇄적이잖아요. UFO를 만들고 그 안에서는 자기들 직원 네. 자유롭고 밖에서 못 들어오는데 구글은 뭔가 대학교처럼 그쵸, 정말 띄엄띄엄 캠퍼스처럼. 있고 그게 없어요. 그냥 진짜 캠퍼스고 그냥 나무 있는 길 지나다니고 맞아요. 건물이 띄엄띄엄 떨어져 있고 그래서 그럴 것 같아요. 그럼 그 일하는 공간 사이도 왔다 갔다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 안에는 못 들어가고. 아니 그냥 건물 일반 밖에서? 도로예요. 네네. 네. 아, 건물 안에 잠깐 들어갔다 나왔어요. 어떻게요? 그 WWDC에 온 구글 직원이 한국 개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아. 아는 사람 있으면 들어갈 수 네, 있죠. 잠깐 들어가서 그냥 음료수 구경만 하고 나오는데 맞아요. 이번에 혼자 가셨던 거예요? 이번에 가족하고 같이 가고. 가족이랑. 근데 이제 가족하고 그 월요일까지는 같이 네. 있다가 이제 화수목이 제가 이제 컨퍼런스 듣고 이제 그때는 이제 그냥 따로 이제 다니다가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런 데는 지금 가족이랑 같이 가셨던 거예요? 네네네. 건강으로도 괜찮나요? 이렇게 돌아보는 게?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아이에게는 별 감흥이 없지 않아요. 아이요? 네. 아이한테 이제 커서 이런 데 미래에. 너 미래에서 이거 저기 서울대 네. 미리 가보고 뭐 아, 이런 게 맞아요, 있는 느낌인데. 약간 뭐 그런 느낌이긴 어, 한데 이런 곳이 있단다 이렇게 근데 설명해주고. 뭐 그냥 새로운 건물이고 구글 플렉스가 워낙 잘 만들어져 있어서 네. 그리고 간 김에 그 또 거기 이제 안드로이드 버전 나올 때마다 조형물 하나씩 세우거든요. 맞아요. 봤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파이 또 세웠더라고요. 그 파이 모양 세워서 거기서 애들 사진 많이 찍잖아요. 네. 뭐 안드로이드가 이렇게 뭐 들고 있잖아요. 사탕 들고 있고 키캡 맞아요. 들고 있고 거기서는 티셔츠 하나 사셨어요? 근데 제가 토요일 날 가서 네. 뭔가 뭐 샵도 문을 안 열고 그래요? 그냥 정말 거기는 조용했어요. 토요일이면 딱 닫는 전 중이군요. 구글이랑 애플이 티셔츠를 다 돈 받고 팔잖아요. 공짜로 안 주고. 음. 저 이거 유튜브 티셔츠 거기 가서 산 거예요. 돈 주고. 진짜요? 엄청 비싸요. 유니클로보다 비싸요 이거. 지금 유튜브 지금 잘 되셔서 받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 저 유튜브 그렇게 안 돼서 내 돈 주고. 그러니까 구글 딱 거기 구글 플렉스 딱 갔는데 티셔츠가 많아요. 안드로이드랑. 진짜요? 근데 봤는데 안드로이드 안 이뻐. 근데 그렇게 또 싸지도 않지 않아요? 안 써요. 네 맞아요. 별로 그러니까 안 썼던 것 같아요. 티셔츠계 그 명품이 애플이고 애플은 진짜 비싸요. 얼마나 티셔츠가. 하냐? 7만 원 정도 해요? 네. 7만 원? 그건 거의 그 정도 하나? 근데 비싸네. 그걸 줄 서서 사요. WWDC 때. WWDC에서 팔아요 그걸? 와서 주는 팔아요. 걸 아니에요? 빨리 팔라고. 그래서 주진 않고 어떻게 하냐면 세션이 열리는데 이제 판매하잖아요. 판매하는데 줄이 쭉 길어서 세션에 안 들어가 사람들. 네. 그래서 그 정도예요? 스토어 열리면 그날 거의 아침에 이거 매진돼요. 그래서 세션 듣고 오면 이거 못 사요. 근데 엄청 비싸고 그 다음으로 비싼 게 구글 유튜브. 줄만도 하는데 참가비도 엄청 비싸잖아요. WWDC나 그러니까. 클라우드는 참가비 얼마나 했어요? 참가비 한 100 정도 했던 것 같아요. 100? 100만 원이야? 100? 그 정도? 네. 와, 비싸다. 진짜 비싸다. 근데 100인데 네. 근데 그게 얼리 당연히 있잖아요. 얼리 네. 있고 또 그러니까 3단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빨리 하면 좀 저렴하고 그리고 원래 가격 있고 마지막 며칠 안 남았을 때 좀 더 비싸고. 그게 얼리예요? 얼리 하셨던 네, 제가 얼리. 요즘 컨퍼런스 티켓 장사들 하는 것 같아 다들. 너무 비싸. 근데 원래 미국 쪽은 비쌌던 것 같긴 해요. 그 정도 했었고. 아니요 구글 I/O 옛날에 초기에 막 맥북 주고 했었잖아요. 맥북을 줘요? 아니 크롬북. 크롬북 비싼 거. 깜짝 놀랐어. 구글 아이오에서 맥북을 드립니다. 저 그 페이스북도 네네. 전 페이스북 진짜 가보고 싶었는데 아는 네. 사람 없어서 못 갔는데. 네네. 저는 이제 우연히 이제 아는 분이 계셔가지고 이제 갔었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 내부는 너무 좋고, 네. 그러니까 거기는 좀 구글은 약간 대학교 건물처럼 생겼다 그러면은 네. 여기는 약간 동네처럼 돼요. 동네. 네? 그러니까 동네에 이제 빌라가 있고 또 음식점 있고 커피숍 있고 또 뭐 빌라 있고 이렇잖아요. 약간 이거 CP의 꿈 같은 공간들 아니에요? 그랬어요. CP가 약간 개발자들만 모인 도시를 만들고 싶다.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입구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냥 또 다른 그냥 동네에 온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밥을 먹을 때 여기 이제 라면 팔고 여기에 스테이크 팔고 여기에 뭐 한국식 팔면은 그냥 가서 그냥 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다 공짜인 거예요. 다 직원들은? 공짜고. 네네네. 그리고 거기 안에서 이제 굿즈 파는 그냥 가게도 있고. 근데 여기는 그러면 일반인들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페이스북 그쵸, 같은 경우는? 네, 거기는 이제 페이스북 아는 분 있으면은 이제 그거 신청하고 몰래 들어가서 네. 무전 취식 계속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안 나오실 생각이 있으면 네. 그리고 이제 얘기 들었을 때 저는 그 개발자분한테 얘기 들었을 때
정말 이 페이스북은 개발을 위해서 최선의 편의를 다 하는구나라고 느꼈던 게 거기 입구에 이제 주차장이 엄청 컸거든요. 근데 주차장에 그 발렛을 해주시는 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분은 어떤 분이시냐 그랬더니 직원분들 차를 다 발렛을 해주신대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제가 볼 때는 그냥 그 빈 땅도 되게 넓잖아요, 미국. 그래서 자기가 주차하고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그 시간조차 이제 뭔가 아깝다. 네 아깝고 너무 이제 가려고 하는 건가 개발로? 근데 이제 그 입구에 이제 차 주차해놓고 이제 그 키 뭐 맡겨놓고 번호 받고 그러고 이제 들어간다고. 진짜 많을 거잖아요. 출근하는 네네. 사람이. 근데 어떻게 그거를 다 다 해준대요. 많은 거 진짜? 아니에요? 발렛 인원이 많은 거 아니에요? 많으면 충분히 할 수 임시 있겠죠. 공간에 대놓으면 그거를 하루 내내 이쪽으로 옮기고 뭐 약간 그런 부분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신기하네. 혹시 제가 개발자만 발렛해주거나 이런 거 아니죠? 디자이너는 발렛 아니, 아니, 그렇게는 안 하겠죠. 아. 그거는 좀 그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거기 놀러 온 사람들도 발렛을 해줬대요. 근데 이제 너무 이제 많아져서 이제 그 일반 방문객들은 자기가 주차하고 이제 거기 소속된 직원들 이제 해주는 것 같고. 제가 이번 주에 카오스 멍키라는 책 스터디 하거든요. 아, 네. 근데 거기가 나온 얘기가 페이스북 얘기예요. 근데 페이스북에 대해서 약간 연봉 50만 달러? 씩 네네. 주고서 젊은 친구들이 14시간씩 일하는 거기부터 아. 사는 그런 공간으로 묘사를 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좀 재밌었어요. 근데 너무 그 책 내용 자체가 개판이라서 왜요? 신랄하게 제대로 썼던데. 카우스 몽키 책 안 보신 분은 꼭 보세요. 그 카오스 몽키가 뭐 카오스 그거에 대한 내용이 아니 아니에요? 아니. 아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 넷플릭스의 그 프로그램 안 하시는 거죠? 네네네네. 그 뭐라고 하지? 넷플릭스의 서버를 뭐 하나씩 아무거나 카오스 랜덤하게 엔지니어링 뭐 부수고 이런 하는 거. 예. 그 제목 자체는 거기서 따오긴 했는데 네. 아. 어쨌든 이분은 이제 그 페이스북 얘기죠? 아니요. 정확히는 광고 스타트업을 누가 차리고 음. 그거를 페이스북에 인수시키고 네. 그 페이스북 안에서 광고 플랫폼 만들었던 이야기들 막 적나라하게 다 실화예요? 적나라하게 실화. 실명까지 다 써놨어. 욕 안 좋은 이야기 다. 아 정확히는 트위터에 인수가 됐고 그 사람은 혼자 빠져서 아. 페이스북을 간 거죠. 아 그렇지 아직 거기까지 못 봤어. 아 그래요? 이 사람 지금 들었어. 트위터랑 페이스북에 막 협상 중이에요. 그 내용까지 나와요? 근데 처음에? 이 사람 좀 특이한 게 협상할 때 자기가 막 뒷구멍으로 알아냈던 불법적인 요소 다 써놨어. 그냥. 그 근데- 왠지 그거는 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다 써놨어. 이게 너무 당연하다. 뭐 이런 식으로 써놨어. 약간 실리콘밸리의 그런 뒷모습 같은 느낌으로 근데 잘 써놨더라고요. 네, 재밌어요. 그러니까 재밌는데 뒷이야기 원래 좋은 이야기만 써주고 안 좋은 이야기 안 써주잖아요. 네. 그럼 좋은 얘기는 없어요? 전 아직 못 봤는데 좋은 얘기. 자기가 성공했으니까 좋은 이야기 아니야? 네, 그렇죠. 아무튼 거기 들어가서 음. 구글이 아니라 페이스북의 광고 팀을 뭐 성장시키는 그런 얘기일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보시면 재밌을 근데 거예요. 약간 제목부터 카오스 몽키잖아요. 네네. 그런 느낌의 책입니다. 이북도 있나요? 이북 있겠죠? 저는 네. 이북으로 리드해서 읽고 있어요. 아 저도 이북으로 읽고 있어요. 맞아. 책이 두꺼워요, 엄청. 아, 그래서 그래요? 꼭 전자책으로 읽어야 돼요. 꽤 아 두껍습니다. 오늘 다 읽어야 되는데 힘들다. 페이스북에 이거 소모품 자판기는 뭐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 각 건물이 있고 거기 건물에서 일을 하시는데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화장실 가려고. 이제 들어갔더니 입구에 이제 뭐 USB 충전 그 선 이런 거랑 뭐 마우스 그런 것들이 이제 자판기 형태로 있고 제가 눌러보진 않았는데 아마 누르면 그냥 나올 것 같아요. 그냥 뭔가 그런 것들을 이제 따로 사는 것도 당연히 아니고 어디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필요하면은 이제 입구에서 뽑아서 바로바로 쓰도록. 그러니까 뭔가 그런 것에서 되게 이 작은 사소한 것도 불편함을 안 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 네, 아마존 택배 시키면 안 되나? 각자 직원이 하면 대시 하나씩 네. 주고. 그냥 그 매장을 거기다 갖다 놓으면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아마존 화장실에도 구매장을. 그 치약 칫솔이 새 거가 이렇게 놓여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필요하면 그냥 쓰면 되고. 그 소모품 자판기 이거 예티 마이크 있으면 계속 뽑아. 그러니까 제가 이거 혹시 좀 그냥 하루에 하나 정도 티 안 나게 계속 제일 비싼 거 이렇게 빼가지고 장사하는 사람 혹시 없을까? 근데 뭐 연봉이 워낙 높으니까 굳이 그런 식으로. 네. 그런 거기 약간 믿고 그냥 하는 것 같긴 한데. 그쪽도 워낙 평판이 중요한 나라라서 그러네요. 한번 찍히면 안 되겠죠. 그 감시 카메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 그 있긴 있을 것 같아요. 있겠죠. 머신러닝으로. 자꾸 오는 사람. 근데 요새 진짜 감시 카메라도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이게 그거 체크 되겠네요, 진짜. 비는 계속 시간이 되게 그렇지. 많잖아요. 그 감시를 하고 있으면은 네. 비는 시간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로 합쳐서
사람들 얼굴도 한꺼번에 보여주고 거기서 공간에 있었던 일을 그래서 어떤 사람을 누르면은 그 시간대에 있었던 걸 보여주고 그런 식으로 인터페이스를 구성하더라고요. 뭐 하려고 그런 거를 알아보고 계세요? 그냥 인터넷에서 우연히 봤어요. 뭐 아무튼 수비꾸라님 집에 하나 놓고 이제 그 쓰나 안 쓰나 감시하는 거죠. 아니죠. 너굴님 집에 있겠죠. 이미 설치돼 있는 거 아니에요?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이거 선물 준 거 잘 봐봐요. 네. 그래서 행사는 어땠어요? 행사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갔었다고 했잖아요. 갔었고 네. 또 한국에서도 요새 이제 행사 많이 하고 하는데 요번에 갔을 때는 그러니까 전에랑 좀 달랐던 게 전에는 약간 놀러 가는 거 반 그리고 좀 좋은 거 좀 듣고 오자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갔었는데 이번에는 정말로 좀 잘 듣고 요 내용 중에서 우리 회사에 뭔가 적용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고 가니까 되게 피곤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정말 이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는 회사들이 우리랑 비슷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나. 그래서 그걸 계속 이제 듣고 근데 피곤했던 이유가 좀 생각을 해보면은 거기 시차가 거기 오후 6시가 여기 오전 10시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컨퍼런스가 이제 오후 6시쯤 끝나면은 이제 저희 회사에서 슬랙이 와요. 그래가지고 모시기에.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이제 출근하셔서 이제 뭐 궁금했던 것들이나 이런 것들 이제 얘기해서 그렇게 해서 아마 좀 피곤하지 않았나 싶긴 한데 제가 생각했던 그건데 어떤 거요? 샌프란시스코가 24시간 일하기 딱 좋은 그러니까 24시간 일하기 너무 좋아. 너무 좋은 게 문제예요. 한국이랑 네. 이게 전혀 겹치는 게 없기 때문에 6시까지 자기 할 일 볼 일 보고 그리고 뭐 밥 먹으면서 아침 처리하고 한 이제 샌프란시스코 새벽 1시쯤 되면은 거기 이제 점심이거든요, 한국은. 그때 또 이제 좀 마무리 뭐 작업하고 이러면은 뭐 말씀하신 대로 24시간 일하기는 이게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정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언제 했던 거죠? 이 날짜가? 이게 지금이 화요일인데 24일이고 네. 한 2주 정도 된 거죠, 지금. 네, 2주가 됐고 날짜가 2주나 됐어요? 4월 꽤 9일부터 됐더라고요. 11일 10일. 10일부터 12일. 9일부터 11일 9일부터 11일 네네. 9일부터 11일. 네. 딱 2주가 됐네요, 진짜. 그러네요. 정확히 딱 2주째. 2주가 됐는데 왜 이렇게 정보가 없어? 무슨 정보요? 발표한 거에 저는 사실 일본 거 보니까 이건 좀 이따 이야기해보죠. 네. 발표한 거는 네. 이거 뭐 진짜예요? 구글 픽셀 노트북 진짜 무료로 빌려줘요? 네, 이거는 그냥 그 홍보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1층에서 뭐 이렇게 제출하면은 노트북 빌려주고 그걸로 개발은 못 하잖아요. 제가 개발까지는 안 해보고 거기서 이제 실습한다 그래서 이제 그 APIG라는 그 서비스 이용해서 뭔가 이제 생성하고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 콘솔 접속해서 뭐 파일 뭐 업로드하고 이런 것들 했었는데 거의 일반 PC처럼 사용할 수 있긴 했던 것 같아요. 크롬 OS죠. 네네, 크롬 OS요. 그럼 노트북 들고 갈 필요가 없겠네요. 컨퍼런스에 그냥 맨몸으로 가서. 그건 아니지 않아요? 내 노트북을 들고 가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런가? 네. 근데 뭐 무겁잖아요. 가서 노션 이런 거 접속되면 그래도 웬만하면 네, 그리고 거기는 어쨌든 그 윈도우 원격 접속 이런 게 또 기본으로 깔려 있는 것 같아서 필요하면 이제 그렇게 그냥 쓰려고 그 하는 것 크롬에 같아요. 있는 크롬의 원격 데스크탑 네. 그것도 되게 좋은 것 같던데 저는 잘 몰랐는데 그거 연결하는 방식이 거꾸로인 것 같더라고요. 뭐라고 어떻게 해야 되지? 설명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 정확히 모르는데 어쨌든 그 방화백 안 열어. 맞아요. 네, 그게 그래서 저는 이제 부모님 그 할 때 잘 쓰고 있어요. 원래 컴퓨터 붙여드릴 때 원래 뭐 프로그램 깔잖아요. 좀 유명한 맞아. 프로그램들. 네. 네. 근데 그런 거 안 해도 되니까 그렇긴 하겠네. 네. 번호 숫자 6개 알려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또 재밌는 거 있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재밌는 거. 재밌는 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그 밥 먹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막 못 찾은 걸 수도 있는데 제가 공지를 제대로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점심 시간이고 이제 시간 돼서 보니까 사람들이 뭐 이렇게 들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가면 도시락을 주는구나 해서 이제 했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뿐만 아니라 주위의 식당이랑 뭔가 이렇게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 기간 동안 점심에는
그냥 가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아, 와. 네, 그래서 가서 먹으면 되고 거기 또 무슨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는데 아이스크림에 줄을 너무 많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내가 여기 사람들은 아이스크림을 줄 서서 이렇게 사 먹나 뭐 맛있긴 하겠지만 맛집인가 보다. 네, 맛집인가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도 그냥 무료라서 무료니까. 그냥 사람들이 그냥 줄 아. 서가지고 먹고 있는 거였고 뭐 커피도 그런 게 있고 또 거기는 뭐 뭐죠 핫도그 파는 거나 아니면 이렇게 자동차 트럭 푸드 트럭 길거리 음식. 또 그 내 주변에 있는 건 다 무료였어요. 어. 그래서 핫도그도 그냥 사람들이 그럼 그냥 이렇게 먹고 보여주고 창가층 보여주고. 그것도 안 보여주고 쿨하네. 네 그건 좀 쿨하더라고요. 진짜. 거기도 오픈된 공간인 거죠.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아닌가? 중간에 체크를 그러니까 하고 들어가는 건가? 그 체크하는 공간도 있고 아닌 공간도 아, 있는데 네. 그래서 뭐 정말로 그냥 뭐 안 보여주고 먹고 싶으면은 먹을 수 있는 굳이 먹고 싶다면. 네네 굳이 먹고 싶다면 음. 먹을 수 있는 이번에 루비카이기도 재밌었던 게 야타이라고 해가지고 포장마차 같은 거 점심시간에 그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도 먹고 도시락 먹고 싶은 사람 먹고 뭐이 정도 스케일은 전혀 아니긴 하지만 네. 뭐 그랬었죠. 그 리인벤트는 뭐 어떻게 하나요? 리인벤트는 네. 점심은 안 줬던 것 같아요. 점심 안 줘요? 그러면 사 먹어야 돼요? 네. 가서? 사 먹어요? 그랬던 것 같... 아, 줬나? 기억이 안 나는데 우선 인상적인 건 아침. 아침을 줘요? 아침 조식을 주는데 네. 거기가 한 몇만 명, 2만 명인가 5만 명인가? 무슨 근데 꽤 별로- 많아요. 별로 아니에요. 아침은 호텔에서 먹고 가야지. 아, 호텔에서 거기 아침 안 줘. 아 그래요? 보통 잘 안 주나 보다. 그쪽 호텔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쪽 호텔들이 조식을 준 데가 없더라고요, 신기하게. 아니면 그 조식 포함으로 결제 안 하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전 제 돈 내고 한 게 아니고. 근데 제가 그 전에 무슨 호텔도 아무튼 조식 개념이 없고 행사가 너무 커서 그런지 그럴 수도 있겠네. 아침에 제가 듣기로는 막 몇만 명이 한 군데로 가요. 몇만 명이 동시에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 거기가 자리가 주차장이래요. 아. 원래는 주차장이라서 주차장이 세팅되어 있어서 예전에도 발표할 때 말했는데 5만 명이 쭉 들어와서 내가 여기서 먼저 들어가고 싶으면 못 들어가게 해요. 그래서 안쪽부터 진짜 트래픽 분산하듯이 이쁘게 분산해가지고 아침 먹고 이거 어디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점심도 그렇게 먹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점심도 그 공간에 근데 퀄리티가 안 좋아요. 그래서 확실히 근데 나쁘진 않은 정도? 그냥 시리얼에 음료수에 과일 좀? 그래서 밥은 그렇게 먹여주긴 해요. 근데 이제 어릴 때 갔으면 그런 거 많이 먹었을 것 같은데 이제는 좀 나이도 들고 하니까 그냥 맛있는 데 뭐 있나 그냥 찾아다니고 비싼 편은 아니라 음식이 라스베가스가 또 그리고 재밌는 건지 모르겠는데 거기가 이제 총 3일 중에 둘째 날 저녁에 뭐 DJ 불러서 파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모스콘 센터는 약간 시내 중심이었고 그 옆에 이제 바다 쪽 근처에 무슨 광장 같은 게 있었는데 그 광장에 이제 모여가지고 그걸 했었고 그래서 끝나고 사람들이 이제 일렬로 줄 서서 이제 막 걸어가요. 글로. 그래서 걸어가서 들어갔더니 이제 술, 뭐 맥주나 이런 거 주고 또 뭐 먹을 거, 나초나 이런 것도 이제 주고 앞에서 DJ가 막 음악을 연주하고 있는데 정말 너무 얌전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뭔가 보는 내가 민망할 정도로 이게 DJ가 뭐 얘기할 거 아니에요. 뭐 핸즈업 이렇게 할 거잖아요. 핸즈업 하는데 정말 한 1%? 그러니까 원래 정말 이 음악에 흥이 많은 사람 극소수 빼고는 몇 명 중에 1%요? 뭐 거기 뭐 하여튼 몇백 명 있었는데 몇백 명 중에 네. 1%면 몇 명이네요. 뭐 몇천 명 있었겠죠. 네. 근데 정말 너무 이거를 반응이 없어가지고 이게 민망하더라고요. 루비랑은 되게 반대인데. 루비 네? 쪽에서 제일 유명한 게 루비 가라오케라고 들어보셨어요? 몰라요. 근데 그건 들어봤죠. 약간 소규모로 노래방 가는 거잖아요. 뭐 그렇긴 하죠. 3, 4, 5 가는 거고 요즘 미국 쪽 컨퍼런스의 트렌드잖아요. 그 마지막 날 전날 DJ 불러서 노는 거 맞아요. WWC랑 다 하는데 거기 한 10시까지인가 밖에 안 하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하면 이래요. 주변 민원 때문에 밤늦게 뭐 네, 술도 밤늦게 잘안 하는 못해서. 것 같고. 리인벤트는 새벽까지 12시까지인가 놀고 근데 DJ가 안 유명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DJ는 사실 잘 모르고 저도 모르고 그 가수분인가는 유명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이름은 기억 잘 안 나는데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처음에 좀 있고 사람 모일 때쯤 나오긴 했는데 그러니까 아마 제가 나오고 뭐 흥이 막 넘쳤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너무 조용해서 이렇게 뭔가 DJ분한테 미안한 그게 끝에는 좋았을 수도 있어요. 리인벤트가 4시간인가 6시간인가 노는데 네. 혼자 다 못하니까
그 탑 클래스 DJ가 맨 마지막 2시간 하고 앞에는 안 유명한 사람들 하더라고. 나중에 BTS 나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BTS는 안 나올 것 같은데. 나와도 별로 호응이 없을 것 같은데 왠지. 소녀시대 요즘 소녀시대 아닌가? 거기도 보통 다 남자분들 아니에요? 근데 어땠어요? 의외로 되게 여성분도 많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의외라고 많다는 해야 되나? 게 많다는 게 어느 정도? 뭔가 제가 막 이렇게 막 집중해서 보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막 다 남자, 완전 다 남탕 이런 느낌 아니었고, 네네. 여성분들도 많이 클라우드 오셨어요. 행사라서 그러나? 저 요즘 클라우드 행사에 유독 여성분들이 여자분들이 많이 많아요. 온다고 아 하더라고요. 그래요 오히려? 그러니까 인프라 쪽에 여성 비율이 은근 높아요 생각보다. 네.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 서밋에서도 서밋은 네. 그러니까 서울 서밋은 물론 뭐 바이어드도 오고 하니까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정장 차림의 그런 분들 아닌 분들 중에도 여성 비율이 꽤 높았어요. 리인벤트도 그렇고 한국도 그 인프라 뭐죠? 그 오픈스택 같은 거 하는데 보면 거기 오픈스택 그때 리더분이 발표하셨잖아요. 여자분이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인프라 쪽에 그런 성향이 있나? 그런 그러네. 생각 들었어. 아닌 듣고 것 보니 루비카이기 가면 완전 남탕이잖아요. 아니에요. 이번에 그럴 수 있긴 한데, 그러니까 남자 일단 루비카이기는- 비율적으로는 많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근데 이번에 도쿄에서 오신 분 계셨었는데 그분이 얘기하기로는 루비카이기 와서 개발 행사 중에 여자분 제일 많았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루비카이기 진짜 남자밖에 없는데 제일 많은 게 그런 건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일본 쪽이 좀 더 심할 수도 있고. 근데 그 뭔가 남녀 얘기 나와서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그 지난주에 AWS 서밋 서울 했었잖아요. 네. 근데 거기 가서 느낀 가장 큰 차이가, 그러니까 제 되게 개인적인 건데, 그 엑스포 가면은 이제 부스들이 있고 부스들에서 각자의 이제 프로덕트를 막 홍보를 하고 그 개발자들이 나와서 이런 기능이 좋다라고 얘기도 막 해주고 물어보면 네. 답변도 해주는데, 제가 처음에 들어갔던 데가 어디 부스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서울에서 거기 이제 너무 이렇게 아름다우신 누나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잠깐 일하시는 단기로 일하시는 분인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전문 부분이 진행자. 차이가 좀 있긴 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그런 부스가 몇 개 있었어요. 다른 데 대부분 이제 직원이고 젊은 한국에요? 분인데 네. 서밋 한국 서밋에서 앞쪽에 뉴렐릭이랑 몇 개 외국계 회사들이 얘기였던 것 같아요. 네. 이쁜 여자분들을 해서 약간 설명하듯이 우리가 뭐 전시회 차 전시회가 그러니까 네. 약간 설명해 주는 분이 깔끔하고 예쁘게 입은 네네 맞아요. 뭐 야하게 입은 게 당연하게. 아니라 그런 느낌 부스들이 몇 개 있었어요 앞쪽에. 그러니까 이게 실제 와서- 개발자 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실제 개발자도 있으시긴 옆에 하죠. 있어요. 네. 한 분이 네. 나눠주는 분이 추가로 고용을 해서 네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긴 한데 그쵸. 구글 클라우드 그쪽에서는 전혀 그런 게 없긴 하거든요. 거긴 정말 개발자분들이 와서 하세요. 그쵸. 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조금 있었던 것 같고, 아쉬운 거는 후드티를 안 줬다. 이 티셔츠만 줬어요? 네, 이 티셔츠 반팔티만 줬고 음. 이 반팔티도 처음에 안 주고 그 굿즈 나눠주는 장소가 원래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갔더니 이제 보온병. 근데 보온병이 좋은 것 같긴 한데 활용도는 제가 잘 안 쓰니까. 근데 보온병 하나고, 그래서 여기 티셔츠 안 주나. 거기도 팔았어요. 그러니까 티셔츠를 돈 주고 팔고 있었는데 그걸 사진 않았고. 근데 마지막 날 되니까 이제 설문조사하면은 이제 티셔츠 준다 그래가지고 또 이제 잽싸게 설문조사하고 그 짜다, 티셔츠 그거 갖긴 하면 했는데, 이제 거기로 이메일 엄청 보내는 거. 그러니까 근데 이 후드는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아니까 100만 원짜리 행사 가는데 후드도 안 줘. 그럼 뭐 줬어요? 뭐 준 거 있어요? 그 보온병. 예전에는 근데 막 그런 크롬북도 주고 뭔가 그게 페이스북 행사 가면은- 아이오 쪽 행사인 것 같고. 페이스북 행사 가면은 그 VR도 주고 맞아요. 그런다고 했잖아요. 요새는 안 그런가 보네요. 유명해지면 애들이 안 줘. 구글도 아이오 몇 번 두 번인가 그래요? 주다가 안 점점 주잖아요. 떨어져요? 아예 안 주잖아요 이제. 뭐 스피커도 안 줘요? 어? 인공지능. 그러니까 다른 건 뭐 주는지 모르겠는데 안 주죠. 아마존도 저 갔을 때 신기하네. 3년 전인가? 맞아. 그때는 그때 에코 그거 줬잖아요. 에코, 네. 이제 없어. 이제 뭐 점점 없어져. 가격은 그대로고. 네. 참여자가 많아지니까 또 못 주는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유명한데 굳이 안 줘도 되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아쉽긴 아쉽더라고요. 음. 약간 그 기대감이 있잖아요. 어떤 걸 줄까. 그쵸. 예전에 되게 좋은 거 많이 줬다고 했으니까. 네. 그래도 뭐 10만 원, 20만 원 정도 할 텐데. 그래서 보면은 정말 세션만 들으러 가면은
좀 아깝긴 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놀랐던 게 다음 날 됐더니 첫째 날 그 세션의 한 반 정도가 이미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도도 되게 놀랐고 그 시간에 그걸 편집을 해서 올렸다는 것도 대단하고 근데 이제 굳이 뭔가 정말 그 기술이 궁금한 사람한테는 딱히 제약이 없는 맞아요. 저도 리인벤트 들 때 키노트 듣고 들으면서 막 사진 올리려고 했는데 한국에 있는 사람이 더 빨리 올려 트위터에. 그리고 그 사람은 심지어 이제 막 컴퓨터 하니까 컴퓨터 하면서 막 그 소스 들어가서 쳐보고 진짜 사용해보고 여기 있는 사람은 이제 키노트 끝나면 밥 먹으러 갔다가 또 다른 세션 뭐 들을까 이러고 있는데 맞아요. 세션만 생각하면 진짜 한국이 훨씬 빨라요. 요즘엔 다 빨리 올려져서. 어차피 내 몸이 여러 개도 아니잖아요. 맞아요. 근데 막상 이제 얻는 거는 간 사람이 훨씬 많이 얻는 게 여기서 보면 좀 보다가 지치고 안 보고 이러는데 맞아요. 거기 가면 막 그냥 강제로 듣고 그 차이가 확실히 큰 네. 것 같은 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어젠가도 봤는데 조회수가 1000 넘는 게 잘 없어요. 네. 그러니까 보면 사실 내용이 진짜 알차고 되게 새로운 기술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조회수 1000이 안 넘는다는 거는 결국 이게 환경이 강제적으로 보게끔 해줘야 사람들이 보는 것 같고 맞아요. 컨퍼런스 영상은 진짜 많이 안 보는 것 같긴 해요. 진짜 완전 근데 되게 좋거든요 사실 보면. 완전 그렇죠. 좋은 세션 이런 거?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피처드 된 그런 세션 아니면은 나중에 조회수 뭐 10만까지 가는 것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뭐 맞아요. 제일 루비파이기 유명한 이런 것도? 데도 아무리 유명해도 조회수 잘 안 나오고 네. 조회수 나오는 건 뭐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정도 발표해야지. 누구예요? 그 아이언맨 아, 이번에 AWS에서 리마스라고 행사하는데 네. AI 머신러닝 행사거든요. 네. 거기 거기에 로버트 나오- 다우니 주니어 나와서 발표한대요. 아 진짜요? 와. 잘하네. 그런 건 세션 그 영상 때문에 사람은 엄청 근데 보겠지. 그냥 영화 배우 아니에요? 네. 영화 배우인데 네. 와서 발표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뭐가 관련 있나 보죠. 그분도 머신러닝 하시나? 영화 배웠을 안에서. 수도 있죠. 영화 안에서. 네, 아이언맨이 돼야 되니까. 근데 그런 면에서 가는 거가 또 괜찮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가서 저도 정말 다른 방해 받지 않고 온전히 딱 세션에 집중해서 딱 듣고 올 수 있다라는 거는 요번에 좀 있으면 아이오 하나요? 구글 아이오? 네 아이오도 하고 그거를 단체로 모여서 보는 행사가 있더라고요. 아. 헬스타에서. 그래서 한국에서 네, 그게 맞아요. 사실 시차 때문에 새벽 정도에 하잖아요. 근데 밤새면서 이제 그거 보고 하는 행사인데 그런 식으로 강제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키노트만 보는 거 아니에요? 저 키노트만 보죠. 키노트만 보겠죠? 키노트만 보는 네. 거예요. 뭐 하여튼 그렇겠죠. 그래도 키노트라도 강제로 보니까 네. 근데 키노트도 보면은 볼 수가 없는 게 진짜 길어요. 한 맞아요, 두세 시간씩 맞아요. 되니까 네, 두세 시간 되는 거 여러 번 하니까 애시당초에 따로 보려고 하면 안 봐죠. 그리고 키노트에 나오는 내용 정도는 뭐 기사화가 그래도 좀 되긴 맞아요. 하니까 약간 컨퍼런스는 저는 이제 약간 휴식도 취하고 새로운 생각도 하고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술이 아무리 지금 나와도 우리도 일하다 보면 알겠지만 계속 일만 하면 그 기술이 나온지도 몰라요. 맞아요. 아무리 내 RSS 봐도. 오히려 일 안 하는 네. 이제 취업 준비나 대학생들이 더 빠른 경우도 있어요. 맞죠. 약간 강제적으로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런 데 가면 좋은 것 같아요. 환기가 많이 되죠. 너무 많이 가면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한두 번 정도 가면 루비카이 가서도 시아님이랑 그런 얘기 했었는데 뭔가 자극을 받는 거? 어쨌건 내가 지금 루비 많이 안 써도 물론 시아님은 발표를 하셨지만 그렇게 옆에 잘하고 있는 거 보면 되게 자극이 많이 되니까 힘들 때 특히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오래 가야 되는데 네. 또 항상 갔다 오면 짧아요. 지금 진짜 중성님 완전 뽐뿌 받으신 거 아니에요? 전 요새 좀 받고 네. 있죠. 지금 모든 걸 다 자동화하고 계시다고 아직 갔다 오신 2주는 다음에. 가네요. 근데 그러니까 구글 클라우드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거랑 상관없이 거기 이제 SRE 발표 이런 것도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SR이라는 포지션이 저희 회사는 없는데 그냥 서버 관리 약간 이런 그냥 개념인데 그거 들으면서 뭔가 자동화. 그러니까 거기서 얘기하는 게 모든 자동화할 수 있으면은 최대한 다 자동화하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반복이 된다 싶으면은 그리고 다 모든 것을 모니터링하고 그 모니터링 한 것에 대한 수치를 어디까지 허용할지에 대해서 정하고 그 정한 거를 이제 서비스에서 받아들일지 말지 정한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이렇게까지 체계적으로 할 수 있구나. 뭔가 엄청 이상적인 느낌. 그쵸? 그러니까 이상적이죠. 근데 저희 같이 스터디하고 있잖아요. 네. 충성님 안 나오고 계시긴 하지만 저희 SRE 책 그 사이트 릴리어빌리티 엔지니어링 네. 그 책을 스터디하고 있는데 그 책을 읽어보면 좀 느끼는 거는 이게 진짜 큰 회사라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걸 좀 느끼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은 회사에서 이런 걸 하는 건 좀 오버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맞아요. 결국에는 사실 작은 회사에서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하고 있는데
이제 겹쳐 있잖아요. 뭐 사실 우리도 보면은 데브옵스 엔지니어링이나 클라우드 엔지니어링이나 SR이나 사실 같은 인프라 엔지니어 다 같은 말이잖아요. 겹쳐 있는데 약간 목표? 이 사람들의 목표는 뭔가? 라는 걸 보는 건 되게 재밌는 것 같긴 해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여기도 써놓으셨던 것 같은데 그 뭐였죠? 그 SLO 이런 게 다 따로 있었잖아요. 3가지가 있었는데. SLO는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게 SLI, SLO, SLA 아, 있다. 이걸 되게 네. 강조해서 얘기하는데 SLI는 단지 이제 수집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500에러가 몇 개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수집을 하면은 이제 SLO는 이제 오브젝티브에서 목표를 정하는 거죠. 나는 우리 팀은 0.1%까지만을 목표로 하겠다. 장애를 허용하겠다. 뭐 그런 거. 장애를 허용하겠다는 거고 이제 SLA는 실제 그거를 이제 서비스 계약. 하는 쪽에서 그러니까 우리 아마존이랑 뭐 맞죠. 99.9 몇 개냐 이런 거 계약하는 것처럼 SLA가 그거고. 근데 보면은 이제 SLI 수집하고 SLO를 정해서 또 이제 보면은 구글에서 그런 거 얘기하지 않나? 에러버짓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에러버지 맞아요. 네, 그런 거 무조건 정해놓고서 이게 수집도 되게 어려운 게 장애 시간으로 하기가 불가능하잖아요. 글로벌 서비스니까. 그래서 리퀘스트 기준으로 그 장애를 얼마만큼 허용할 것인가 정해서 그 안에서 에러 버짓을 좀 활용하라고 또 얘기하거든요. 맞아요. 네. 어느 그러니까 이게 정도 어떻게 문제 보면은 생기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되게 당연한 얘기 같기도 하면서도 이렇게 뭔가 한번 정리가 돼서 들으면은 체계화가 안 돼 있는 거죠. 네 맞아요. 사실 맞아요. 체계화가 안 돼 있는 입장에서 보면은 장애는 장애인 거죠. 그냥 장애가 나면 빨리 때는- 해결해야 되는 어떤 그런 건데 네. 좀 체계적으로 하고 그 에러버지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런 걸 배울 수 있는 것이 좋은 것 같긴 해요. 그런 사고 방식. 너무 링크 많이 해서 할 이야기 너무 많아요. 맞아요. 지금 우선 그러면 빠르게 네. 엑스포 적어주신 것 한번 쭉 읊어주세요. 생각나는 것만. 엑스포가 그거잖아요. 부스들 네. 모여있는 거. 그러니까 엑스포 되게 재밌었는데 거기서 기억 남는 게 이제 오브젝트 컴퓨팅이라고 그 마이크로넛이라는 프레임워크를 만든 회사예요. 근데 제가 마이크로넛을 한 달 전쯤 알았었는데 그때 왜 알았냐면은 저희가 이제 람다 쪽에 서비스를 올리는데 이제 노드.js로 보통 올리는데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좀 자바를 써야 좀 전체적인 어떤 평균적으로 그걸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서 자바를 쓰기로 결정을 했고 그건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노드는 맞추는 건? 잘하는 사람은 잘 짜는데 아. 못하는 사람도 잘 짜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돌아는 가게끔은 누구나 짤 수 있고 또 이제 뭔가 일단 타입 그게 잘 안 되니까 이제 그런 이슈들이 있고 또 타입 스크립트로 짜면 또 용량이 또 너무 크고 뭔가 좀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바를 가지고 어떻게 해볼까 하는데 자바는 찾아보니까 이제 스프링 부트 같은 게 너무 무겁다. 처음에 뜨는 것도 무겁고 여기에 쓰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는데 이 마이크로넛이라는 게 그 그레일즈 만든 데서 만든 건데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완전 이 마이크로 서비스를 위한 프레임워크로 해가지고 되게 가볍고 그리고 그 DI 같은 거를 그 런타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컴파일 타임에 다 뭔가 주입을 해가지고 뭔가 속도를 되게 최적화한 그런 거라 그래서 써봤더니 정말 되게 쉽고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쓰고 가서 몰랐는데 그거를 만든 사람이 발표를 한 거예요. 그걸 서버리스 주제를 가지고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거든요. 가면 I'm big fan of you. 그럼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하시죠. 왜냐면 이 동양에서 온 어떤 모르는 사람이 너무 좋다 그러고 내가 이거는 정말 심플하고 패스트하고 너무 좋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서 사진 찍고 그래서 막 트위터에 막 그 공식 계정에 막 제 얼굴 이렇게 들어가고 링크 근데- 찾아야 되겠네. 근데 엑스포라는 게 네네. 부스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근데 발표도 거기서 해요? 발표를 한 회사의 엑스포인 거죠. 그쵸. 아 발표를 한 회사들만 엑스포에 아니 들어가시는 거예요? 엑스포에 그건 골고루 다 아닌데, 했는데 이제 네. 발표도 했던 거죠. 발표도 네네네. 했다. 근데 그거는 파트너사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정확히 관계를 모르겠어서. 그런 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건 파트너사로 네. 발표했는지 안 밝히니까. 왜냐면은 구글 넥스트 행사잖아요. 네. 구글 이외의 거에도 발표가 있는 건지 궁금해요. 엄청 많죠. 그러니까 그래요? AWS 네. 똑같아요. 엄청 클라우드에 연관된 회사들이 많잖아요. 마이크로넛도 막 클라우드 AWS에 띄워주는 회사면 네. 관련 회사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그냥 그런적으로 그런 느슨한 관계만 있으면 발표를 하는 건지 그럴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을까요? 좀 그래도 관련이 있고 관련이 아예 없는데 AWS 발표하면 이상하잖아요. 할 수도 있죠. 앞으로 할 거다. 근데 그런 것이 있었어요? 이쪽 AWS 회사 발표가 따로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AWS요? 네. AWS 없죠.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얘네는 이제 그런 구글 서비스랑 뭐 연결되는 게 있어서 발표를 한 건지 거기도 이제
클라우드 런이나 이번에 발표했잖아요. 클라우드 런이나 뭐 람다 서비스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서버리스 서비스. 그래서 좀 궁금했어요. 뭐 아무튼 약간 이쪽 클라우드 쪽이 다 그런 것 같아요. AWS X4도 보면 한 클라우드만을 위한 서비스가 없고 대부분 전체 맞아요. 클라우드에 다 연결돼 있고 서로 경쟁 관계라서 막 애플처럼 우리가 앱 만들면 애들 망해 이게 아니라 맞아요. 애플이 만들어도 얘네들은 또 그러니까 구글이나 아마존이 만들어도 얘네들 시장에 또 있고 맞아요. 그런 시장이라서 좀 자유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 만난 분 되게 좋았었고 어쨌든 되게 우연찮게 만난 거라서 부스에서 만났어요? 네네. 그러니까 부스 찾아갔죠. 나중에 엑스포에 참석한 그 업체 리스트를 봤는데 그 업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찾아가가지고 얘기하고 그리고 무슨 버그가 있어가지고 막 버그 설명을 했어요. 고쳐줄 줄 알고. 근데 한참 듣더니 그거는 자기가 담당이 아니라서 그 GitHub에 그 문의 이슈 올리고 따로 자기한테 얘기하면은 좀 먼저 처리해주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그 이메일이랑 이런 거 알려주시고. 좋네. 이슈 올리셨어요? 아직 안 올렸습니다. 그런 거 있었고 또 이제 엔진엑스 뭐 유명하니까 또 가서 막 얘기하고 물어보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담당하시는 분 또 한국 분이 계셔가지고 그거 되게 신선했고. 데이터독에는 없었어요? 데이터독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 지난번에 AWS 리인벤트 갔을 때 한국 분 있더라고요. 데이터독에. 있었을 수도 있는데 데이터독은 그 부스가 너무 커서 그러니까 너무 크게 해서 뭔가 사람들도 너무 많고 액정 이렇게 엄청 길다라고 네. 띄워놓잖아. 탑처럼 쌓아놓고. 거기 선물 받으려면 설명 무조건 들어야 돼요. 근데 저는 설명을 되게 집중해서 듣긴 했거든요. 정말 도입을 하고 싶어가지고. 저도 일본에서 그랬는데 데이터독이 설명해야지만 티셔츠를 주더라고요. 그게 좋아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의미 없이 이렇게 오기만 해서 찍고 바로 주는 거는 좀 별로인 것 같고 그래서 설명해주고. 그래서 찍어요? 다 찍죠. 네. 그거는 선물 존 체크하기 위해 찍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고 똑같아요. 수집해서 수집하는 게 있어요? 그게 되게 제가 좀 셀프 놀랐던 게 뭐냐면 그 로그 로켓이라는 아마 모르실 텐데 저도 몰랐으니까 로그 로켓이라는 업체가 하나 있었고 그 업체가 하는 거가 이제 프론트엔드 쪽 레코딩하고 모니터링 해주는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그 움직이는 거를 다 녹화를 떠요. 네. 근데 그런 원래 서비스 있잖아요. 근데 그 서비스도 있는데 여긴 좀 신기했던 게 네트워크도 모니터링이 돼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다운로드가 언제 그러니까 우리가 크롬 그 개발자 도구 키면 나오는 거잖아요. 그거가 보이고 콘솔 창에 있는 내용도 떠요. 그 사람 PC에 너무 심한데? 그러니까 너무 심한데 그러니까 이게 그 오류 날 때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나는 에러 안 나는데 고객한테 에러 나는 경우 되게 궁금한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얘기를 좀 들었어요. 되게 신기하구나. 이거는 녹화뿐만 아니라 다 되는구나. 그래서 얘기 듣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걸 찍고 나서 찍으면 나중에 약간 스팸 광고처럼 메일이 오잖아요. 뭐 방문해 주셔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그래 별로 안 보고 싶어지는데 그 팀은 되게 신기했던 게 혹시 저희 로그로켓 기억나십니까? 이러면서 그 부스 사진에 자기 사진을 찍어서 올린 거예요. 와. 방문했다는 사진? 아니요. 그러니까 자기들 사진이긴 한데 그러면서 이 사진 보시면 혹시 기억나시냐면서 그러면서 되게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찍는 게 정말로 그냥 찍는 게 아니라 이 찍은 것을 정말 고객으로 그걸 하기 위해서 거긴 되게 발전돼 있네요. 네. 찍으면 개인정보 넘어가나 보네. 네네네네. 실제로 다 넘어가지 않나요? 네, 맞아. 아마존도 넘어가요. 루비카이긴 그러진 않았거든요. 루비카이 그냥 스탬프만 찍고 진짜. 거기 스탬프잖아요. 이건 QR 같은 거. 네, 여기는 이제 NFC로 했던 것 세상이 같은데. 바뀌었다니까요. 이게 느리네, 아직 우리. 루비랑 한국도 이번에 AWS 서밋에서 느리네. QR 찍으면 되는데 굳이 폼 입력해서 내 이메일 적으라는데 많았거든요. 명함 아, 넣으라 그러고. 맞아. 맞네, 근데 사실 맞네. 그거 안 해도 되는 게 이제 맞아요. QR QR 찍으면 찍으면 필요 없거든요. 이름표 받을 때 아예 거기 써 있었어요. 루비카이기는 부스에서 QR을 찍는다는 건 개인정보를 동의한다는 네. 의미다. 기본이 스탬프였고 거기서 좀 더 적극적으로 명함을 주면은 뭐 준다 그런 거라든지 개인정보 입력하면은 뭐 준다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일본은 안 될 것 같아. 일본은 익명을 워낙 중요시 생각하는 트위터 아이디 정도 넘겨줄 수 있겠네. 트위터 그게 거의 그쵸. 명함이니까. 네. 거의 명함이죠. 근데 이런 거 괜찮네요. 역시 이런 거 보면 자바스크립트 프론트엔드가 발전이 무궁무진한 것 같아. 그쵸, 너무 거의 신기하죠. 해킹 당한 수준 아니에요, 이 정도면?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심해서 못 쓸 것 근데 같아요. 이런 그러니까 기술을 고객 정보가 많아서 너무 나가서. 그 지난번에 그 뭔지 미국에 뭐가 앱 있었어요. 팔린 게 네. 이 기술이 세션 리플레이 기술이라 그래서 걔들은 화면 다 캡처해버리거든요. 근데 거의 패스워드 같은 게 노출됐다는 네. 거였죠, 그때는. 네, 마스킹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설명도 써있긴 해요. 자기네는 뭐 패스워드 마스킹 한다고 써있긴 한데 뭐 어디까지 될지 근데 모르고. 문제 생길 때 붙였다 뗐다 이런 식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그쵸. 음. 그러니까 저는 엑스포에서 정말로 이게 필요에 의해서 나오고 필요한 사람들을 찾는 이 모습이 되게 그쵸. 괜찮더라고요. 약간 한국은 아닌데 미국은 약간 서로 완전히 고객을 모아놨어. 맞아요. 이쪽 서비스 클라우드 쓰는 고객이고 이쪽은 이 사람이 무조건 고객이니까. 그거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약간 루비카이기 때 그 뭐 다른 데도 그렇겠지만, 그러니까 제일 애매한 게 약간 데뷔 같은 행사라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그런 부스트 차렸을 때 왜 여기 있는 거지 같은 느낌. 그냥 와서 그러니까 할게 그게- 채용밖에 없는 회사 때. 채용도 사실 목적으로 나올 수는 있긴 한데 네. 그것보다 뭔가 정말 기술하고 프로덕트 소개하는 부스가 더 많아지면 더 알찰 것 같긴 해요. 루비카이기도 비슷한 느낌이 하거든요. 사실 거기는 이제 다 루비카이기를 지원하는 것도 그렇고, 약간 거의 대부분 채용 그쵸. 목적일 것 같은데, 이제 뭐 아시는 분 있으면 가서 노가리 까고 그러는데, 없으면 이제 되게 그냥 뻘쭘한 거죠. 뻘쭘하기도 하고 회사 할 게 없으니까 회사 소개 한번 하고 나면은 뭐 그 이상 더 뭘 해요. 저 또 놀랐던 게 거기 서클 CI가 있었거든요. 네. 서클 CI 유명하니까 이제 저희는 젠킨스 쓰는데 저희가 이제 젠킨스에서 그 클라우드 쪽으로 못 넘어가는 이유 중 하나가 저희가 그 소스가 지금 덩어리가 너무 커가지고 그러니까 깃 풀 받는 것 자체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젠킨스는 로컬에 하면은 이제 증분으로만 패치를 하는데 이제 클라우드 쪽은 아마 매번 풀을 받을 것 같아서 그걸 막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젠킨스를 쓰고 있고 이게 멤버 에브리타임 그 풀을 받지 않아서 좋다. 근데 서클 CI는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또 막 설명을 해주고 저 찍었어요. 찍고 이제 집에 왔는데 이제 메일이 왔어요. 메일에 그 내용이 있어요. 그때 젠킨스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와. 뭐 우리 엔지니어가 한번 미팅을 하고 싶다. 그러면서 무슨 링크를 주는데 링크를 눌렀더니 그 엔지니어랑 예약할 수 있는 약간 서비스더라고요. 그래서 날짜랑 시간 있고 그리고 내가 그 빈 시간을 찝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찝으면은 그 시간에 아마 뭐 컨퍼런스 콜 같은 걸 해주는 것 같은데. 영업 진짜 잘 잘한다.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되게 사실 맞는 거잖아요. 나는 이게 필요한 거고. 네. 그러니까 나는 이런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렇게 무한으로 여러 개를 패러럴하게 빌드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고 그쪽에서도 우리 이제 고객으로 하고 싶어 하니까 정말 그 필요한 것과 그런 것들을 되게 잘 연결해주는. 좋네요. 네. 그래서 사실 리인벤트나 클라우드 가서 세션은 안 들어도 맞아요. 그것만 해도 엑스포 가는 알차요. 게 진짜 큰 그건 것 같아. 그러니까 듣도 보도 못한 회사인데 애들이 홍보를 못해서 우리가 모르는 걸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돌아다니면서 설명 들으면 진짜 도움되는 게 많더라고. 그리고 이건 뭐 그냥 재밌는 건 아닌데 하시코프도 있기를 가봤거든요. 근데 하시코프도 너무 뻔하잖아요. 그냥 제품도 너무 뻔하고 친숙해 너무. 네, 이미 너무 너무 친숙하고 많이 너무 많이 알아서. 알고 그래서 근데 간 김에 무슨 말을 할까 하다가 노마드 얘기를 잠깐 해봤어요. 왜냐면은 거기 세션이 다 쿠버네티스 세션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약간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내부적으로 자신도 노마드를 어디 유명한 회사 눈물을 흘리고 있는. 내가 그 테라폼 너무 좋다 했더니 거기서도 뭐 테라폼 어쩌고 얘기하다가 근데 노마드는 좀 발전이 어떠냐 했더니 약간 조용해졌어요. 노마드. 이제 거기서 얘기한 게 노마드가 뭐 멀티 클러스터 그 구축하기가 좀 편한가 봐요. AWS에 하고 뭐 프라이빗에 하고 이런 거 연결이 쉬운 것 같은데 이미 뭐 쿠버네티스 뭐 이제 그쵸. 안토스 그쵸. 나오고 이래가지고 맞아. 지금 안토스 나오면 완전히 네. 안소스는 그 안토스? 네네 안토스라고 그러거든요. 안토스? 엔토스라고 하죠. 엔토스? 안토스야? 아마 한글로 안토스라고 할 것 네, 같은데. 안토스는 그러면은 네. 정확히 뭘 해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글의 이제 매니지 서비스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들을 연결한다는 거예요? 다른 쉽게 클라우드는? 얘기하면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그러면은 AWS에도 이미 클러스터가 준비돼 있어야겠네요. 네네네. 그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데모를 봤는데 네. 구글 콘솔 있잖아요. 네. 거기에 AWS가 보여요. 그러니까 구글 그 GK 네. 그 콘솔 같이 생긴 거에 AWS 콘솔도 거기서 보이고 그리고 프라이빗 AWS 콘솔이 보인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뭔가 보고 배포도 할 수 있고 그렇게도 할 수가 있어요. 어차피 API 찔러서 보는 거니까 네네네. 그걸 가지고 보여준 것 같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게 또 마이그레이션 툴 같은 게 있어서 네. 그것도 안 써보긴 했는데 아마 지금 내 AWS를 쓰고 있으면 거기에 마이그레이션 툴을 실행을 하면은 아마 그게 이쪽으로 쭉 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쿠베라 가능한 것 같아요. 저도 회사에 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는데 쿠베가 잘 돼 있으면 맞아요. 멀티 클라우드 하기가 옛날하고 다르게 다르게 훨씬 좋죠. 그러니까 DB 같은 건 어쩔 수 없어도 네. 맞아요. 엄청 쉬워지지 않나 이런 생각했었는데 딱 바로 나와. 근데 약간 저는 얘기하세요. 네, 그 느낀 게 지금 사실 1등은 AWS가 1등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구글 클라우드는 쫓아가고 있는데 그 많은 회사들의 니즈가 이중화는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중화에는 적어도 구글 클라우드가 끼게끔 자꾸 이제 장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중화를 하고 싶어하는 회사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뭔가 이 멀티 클라우드라 이중화?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멀티클라우드 하고 싶어 하죠. 많이 하고 싶어 하죠. 큰 회사들 소수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 회사들도 클수록 그렇긴 한데 근데 우리도 AWS 자체가 장애나면은 그때만은 필요를 느끼잖아요. 그쵸 그때 그러니까 그때가 필요 느끼는데 그때를 그러니까 그런 그 거죠. 예를 들어서 순간만은. 이중화가 되게 쉽게 돼요. 네. 그러면 뭐 하나 정도는 이렇게 그쵸 분산해놓을 약간 수 있잖아요. AWS 멀티 에지처럼 쉽게 되면 다 네, 켜겠죠. 그쵸. 다 켜는 것처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느낌이. 음. 근데 이제 2등이 뭐 애저 아니면은 애저죠 지금. 뭐 다른 다른 게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애저. 애저고 이제 선택을 사람들이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1등은 거의 AWS고 그러면 애저 아니면 뭐 구글 클라우드 아니면 다른 걸 선택해야 되는데 이제 그걸 이제 구글 클라우드가 그 시장을 좀 일단 좀 근데 가져오고 싶어하는 엔토스만 잘 뜨고 구글 클라우드가 왜 안 쓰는 거야? 저는 좀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전략 진짜 좋은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구글 클라우드 3등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AWS, 애저, 클라우드, 구글 클라우드 이렇게 3등이잖아요. 아니요 안정적인 3등은 아니에요. 아 근데 성장을 하고 있고 점유율에서 성장을 조금씩 하고 있고 더 재밌었던 건 제가 2017년이나 2018년 걸 봤거든요. 맞아요. 성장률이 많이 했어요. 100%예요. 그러니까 그 클라우드 시장 자체가 너무 크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아마존은 이제 AWS 같은 경우 성장률 50% 정도 되고 뭐 애저나 구글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70% 80%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장 자체가 너무 빨리 크는 거죠. 그 상황에서 내가 차라리 다른 서비스 연동을 하는 걸 가져가는 게 맞아요. 훨씬 더 유리한 포지션 가져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 맞아요. 좀 들더라고요. 전략은 괜찮은데 네. 그게 잘 중국에 먹힐지. 드래곤플라이 만들어주고 들어가야 돼. 드래곤플라이요? 그 검색 결과 제한하는 거. 아, 왜냐면 중국 시장 빼고 하면 애매한 게 구글 클라우드가 안정적인 3등 아니라고 하는 이유가 네. 중국에선 안 되거든요. 중국에서 알리클라우드 알리클라우드 밀려 있더라고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중국을 빼고 할 수는 없잖아요. 클라우드 서비스를. 근데 AWS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AWS는 베이징 이전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기능 배포도 좀 다르게 되는데 아, 폐쇄적인데 어쨌든 있긴 AWS가 있어요? 있어요. 네, 있긴 있어요. 애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중국을 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네요. 그쵸? 그건 그렇죠. 근데 구글이 약간 그게 약점. 근데 아무튼 이 시장 자체가 워낙 빨리 크고 있다는 거. 맞아요. 그래서 재밌는 것 같긴 해요. 이런 게 나오는 것 자체가. 사실 사실 모르죠. 이거 경계하면은 상상도 할 수 없잖아요. 이것도 오픈 소스로 내서 쿠베처럼 될 수도 있죠. 맞아. 그쵸. 근데 오픈소스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요? 어, 지금 오픈 소스 아니에요? 지금 무조건 구글 클라우드 띄워서 해야 돼요? 그럴걸요? 제가 그럴 거예요. 받기로 아마 그랬는데. 지금은. 네. 네. 오픈 소스 내면 좋겠다. 저도 그냥 뉴스만 그 기사만 잠깐 봐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래서 뭐 일단 뭐 엑스포랑 뭐 그 내용은 요 정도고 네. 나머지는 그냥 제가 들은 거 위주로 정리해 보긴 했는데 뭐 아마 아실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서울 리전을 발표를 했죠 드디어. 그렇죠. 이 서울 리전 발표가 그 컨퍼런스 전날 한국인의 밤이라는 행사를 따로 했거든요. 네. 구글 클라우드 코리아에서.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오시는 분들만 따로 이제 저녁 식사를 했어요. 그냥 구글에 주최를 해준 거예요. 구글 그렇게? 코리아에서 주최를 한 거죠.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담당자들한테 물어봤죠. 막 서울 리전 안 나오냐고. 그때 대답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안 나온다고는 안 하고. 아니 안 나온다고 하죠. 아, 그래요? 근데 뭔가 약간 뉘앙스가 안 나올 것 같긴. 좀 뭔가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게 그래요? 나왔었고 어떻게 대답을 하면 뉘앙스가 뭔가 안 나올 것 같아 이런 거 아니야? 그런 건가? 뭐 LG에서 뭘 하고 있다 약간 이런 느낌? LG? LG U 플러스랑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 LG.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 네네네. 뭐 그런 게 있었고 뭐 그 한국인의 밤에서 괜찮았던 거는 선물 줬거든요. 거기서 그 컵라면이랑 뭐야? 그러니까 뭐야라고 하시는데 막상 가서 가면은 받으면은 그쵸. 생각보다 되게 괜찮은 아니 선물이에요. 컵라면 들고 가야죠. 그러니까 들고 가도 되는데 미국 가면 특히 그래요. 동남아나 아시아 쪽은 상관없는데 미국 가면 국물이 꼭 필요해. 그러니까 그 컵라면하고 볶은 김치 아, 와. 그리고 비타민제. 그러니까 뭔가 비타민제도 괜찮더라고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쵸. 비타민 먹고 그래서 선물이 삼겹살은 안 사줬어요? 거기서 고기를 먹었죠. 그 식당에서. 스테이크 먹은 거 아니야? 아니 그 한국 식당이었는데 그래서? 네 거기서 이제 좋네. 보쌈 같은 거 먹고 아무튼 리전이 그래서 2020년 초에 네 저는 그래서 서울리전 발표해서 뭔가 발표하면 바로 쓸 수 있을 줄 알고 네. 또 들어가서 봤어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다시 그 블로그 글 봤더니 거기에 이제 얼리 2020이라고 써 있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발표만 그러면 먼저 뭐. 하고 실제 사용은 이제 2020년은 돼야 근데 그러면 그 서울 리전 그냥 나온다 이거밖에 없어요? 정보가 뭐
AG가 맞아요. 몇 개라거나 뭐 이런 거 없어요?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내년에 발표됐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 내년 6월 전에 하나? 아 요즘 트렌드가 근데 미리 발표하는 거야. 할 거다? WWDC가 홈팟 내놓을 거다라고 발표하고 그러네요. 1년이 지났는데 안 나오고 홈팟이 취소했잖아. 뭐예요? 스피커. 홈팟 취소했어요? 나왔다. 나왔어요? 1년인가 있다 나왔죠. 네, 좀 늦게 나왔죠. 네. 그리고 결국 그때 발표한 거 중에 취소된 거 있죠. 그 무선 충전. 무선 충전. 1년 전에 1년 6개월 전에 발표하고. 이거 취소될 수 있겠네 그러면. 아니 IDC는 뭐 땅 다 했으니까. 서울 리전은 네. 그럼 지금 서울 리전 안 쓰시는 구글 클라우드 쓰시는 분들은 어디 쓰시는 거예요? 동경? 도쿄도 생긴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어요? 근데 전 잘 모르겠는데 구글 클라우드는 좀 리전 개념 약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닌가? 네, 저도 그러게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VPC별로 리전 나누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선택해서 바로 쓸 수 있는 근데 건가? 리전 개념, 리전 고르는 건 있는데 음. 약간 저도 잘은 안 써봤는데 어떤 써본 분들이 뭐 리전에 뭐 IP가 그냥 서로 막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구글 그 AWS는 VPC 피어링 막 이런 개념이 네, 해야 좀 되는데 없는 것 같고. 요즘에 생겼을 수도 있어요. 구글 쪽도 그거 좀 빡세게 하는 것 같더라고 이제. 주호님은 구글 클라우드 많이 쓰세요? 저희는 비쿼리. 저희도 조금만. 비커리? 저희랑 비슷하고. 비쿼리 좋죠. 비쿼리 그냥 서비스 형태로 거의. 저희도 비커리만 쓰죠? 아마 머신러닝 조금이랑.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만 머신러닝 쓰고 AI 있어요. 비쿼리 쪽은 네. 확실히 구글 클라우드가 낫긴 한 것 같아요. 문제 생겼을 때 좀 대응만 잘해줘. 비쿼리 이길 게 없어 그것만 빼면. 비커리 좋죠. 비쿼리는 AWS 쪽에는 뭐 대체제가 아테나. 아테나. 에이서스 근데 걔는 약간 느리기도 하고 걔 약간 불안정한 부분이 있어요. 레드시프트 스펙트럼도 하는데 근데 이제 데이터 관리 관점에서 훨씬 좋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제 S3로 데이터 로우 넣고 그걸 비쿼리로 넣고 아테나로 뽑고 뭐 이런 식으로 하려고. 아직 좀 과도인 것 같은 게 저번에도 뭐지? 클라우드 트레일이라고 AWS 모든 로고 남기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하는 액션에 대한 모든 로고를 남기는 게 있어서 그거를 S3랑 연동해서 아테나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구조를 안 맞춰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구조가 그 아테나 구조랑 정확히 안 맞아서 잘 안 돼요. 잘 안 되진 되는데 이게 통째로 다 조회한 다음에 조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별로 자를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아니라 파티셔닝이 잘 네. 돼야지 데이터 리드를 조금 해서 돈을 네네. 약하게 덜 나잖아요. 내죠. 그렇죠. 근데 AWS가 가이드하는 파티셔닝 방법이 있어요. 네. 근데 자기들 클라우드 트레이드는 그거 안 해. 그래요? 클라우드 트레이드 그냥 조회하면 이거 아이고. 통째로 조회. 통째로 비용 나가는 거네요. 우리한테는 느리기도 그렇게 느리고. 가이드하고. 아무튼 그런 게 있었어. 근데 이거 매니지드 오픈소스도 이번에 발표한 거 중에 네. 이거 약간 뭐지? 그 오픈소스 회사들이 나와가지고 막 구글을 떠받들어주는 지금 이유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러니까 요새 네. 라이센스 문제 때문에 맞아요. 난리난 그것 때문에 좀 의식해서 발표한 것 같아요. 저희도 나중에 이제 다루려고 계속 묵혀두고 있는데 잘 몰라서 이게 그냥 기본적으로 설명하자면 그거잖아요. 엘라스틱서치나 레디스나 몽고디비나 얘네들이 오픈소스로 내놓고 자기들도 클라우드 사업하는데 맞아요. AWS가 공짜로 우리 자산을 가져가서 그 공짜로 가져가는 거죠. 오픈소스니까 사실 가져가도 되죠. 근데 뭐 기여를 안 한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클라우드로 돈 벌고 싶다 이러는데 아마존이 돈도 안 주고 해서 이제 막 싫어했는데 맞아요. 구글이 이번에 그러면 너네들 좋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3등 사업자니까. 근데 제대로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보면. 그래요? 구글이 가진 레디스 같은 서비스는 그대로 놔두고 네. 그 구글 클라우드 콘솔 상에 메뉴 하나 파주는 거예요. 그 레디스 클라우드를 엘라스틱 클라우드를 파주면은 뭐 돈을 줘요? 그러니까 그냥 레디스나 눌러서 그걸 엘라스틱 쉽게 생성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생성할 수, 그러니까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고 이제 빌링도 이제 하나로 나가는데 네. 우리는 구글 클라우드한테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글 클라우드에서 그 사용분에 대해서 다시 그 오픈소스 알아서 업체한테, 배분을 해주겠다. 배분까지 해주고. 약간 홍보의 느낌이에요. 엘라스틱 클라우드 쓰라면 누가 안 쓰니까 처음에 구글 클라우드에서 쉽게 쓸 수 있으면 쓸 수 있어. 근데 구글이 만든 것도 있어. 있긴 있잖아요. 레디스 네,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자체. 자체 레디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애매한데 그냥 욕 안 먹고 그냥 홍보 되려고 구글도 해서 거기에 막 레디스 창업자, 뭐 엘라스틱 창업자 이런 사람들이 구글 클라우드 맞아요. 넥스트 행사에 막 키노트에 이렇게 나와서 구글은 좋은 회사. 엘라스틱은 확실히 좀 AWS랑 구글을 대한 태도가 달라 보이네요. 그렇게 치면. 지금은 그 오픈소스 회사들이 다 그래요. 어쩔 수 없는 게 엘라스틱은 지금 만들어 버리거든요. 엘라스틱도 오픈소스 제대로 안 한다. 그래서 자기들이 만들겠다 그러고 레디스랑도 싸우고 몽고디비도 그렇고. AWS가. AWS는 걔들한테 돈 줄 생각이 없어요. 너네 오픈소스 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왜 줘야 돼? 뭐 이런 개념 절대 줄 생각이 없어 걔들은.
듀오 이슈는 한번 좀 얘기를 나중에 더 맞아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나중에 한번 구경 오죠. 이게 정리를 한번 하고 이게 끝이 없을 것 같아 이거 이야기하면. 그렇죠. 클라우드 너무- 코드는 뭐예요? 아 그리고 클라우드 코드는 이거 제가 이제 옛날에 구글에서 했던 그 코드 저장소 다시 내놓는 아, 거예요. 그거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플러그인으로 설치를 하면은 거기서 쿠버네티스를 관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 제가 그 세션 들으면서도 웃긴 게 그 외국인들도 쿠버네티스 스펠링을 틀리거든요. 아 그래요? 아, 나만 어려운 게 아니구나. 쿠버네티스가 너무 어렵잖아요. 네. 거기 뭐 설정 파일도 너무 복잡하고 그거 다 틀려요. 데모하는 거 보면은 막 지웠다 썼다 막 그래요. 네. 근데 그런 거 봤는데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그 자동 완성 다 되고 그리고 스캐폴딩 되고 그리고 그 원래 큐브 컨트롤로 조회했었던 네. 뭐 팟 조회라던가 로그 조회 같은 거를 명령어로 액션으로. 아니요 그 파일 탐색기처럼 볼 수 있어요. 우와.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깔면은 옆에 네. 그냥 메뉴 하나 생겨가지고 누르면은 내 PC에 깔려 있는 클러스터 선택하고 선택한 다음에 거기에 있는 디플로이랑 뭐 서비스랑 팟 볼 수 있고 더블 클릭하면 로그 그냥 그 아웃풋 창에 뜨고 네. 그러니까 이제 손으로 치는 게 사실 되게 불편한데 그런 부분 되게 좋고 VS 코드 쓰세요? 네, 전 써요. VS 코드에서 이미 너무 당연한. 리모트에 있는 것도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쵸. 왜냐면 그쵸. 그냥 API로 하는 거니까. 아. 근데 VS 코드에 AWS 플러그인도 최근에 추가돼 갖고 똑같아요. 이 왼쪽에 너무 리드 편하죠. 누르면 EC2 인스턴스가 뜨고. 맞아요. 아 요즘에 약간 추생. 콘솔이 VS 코드 안에 들어갔군요. 요즘 VS 코드가 대세인 이유가 있어. 뭐 다 되게 쉽게 이쁘게 붙으니까. 어제도 잠깐 얘기했는데 아톰이랑 결국 VS 코드랑 합친대요? 아니야. 이제 아톰이 MS 안 둘 다 돼요. MS 거잖아요. 네. 아톰이 안 돼요. 아톰은 좀 안 하고 있잖아요. 아니 하긴 하는데 네. 원래도 계속 한다고 했는데 너무 비교되는 게 아톰 일렉트론 기반도 아니고 바꾼다고 했었는데 그것도 계속 미뤄지고 큰 파일을 못 열어요. 아톰은. 똑같은 자바스크립트 브라우저여도 VS 코드는 진짜 잘 열어주는데 아톰은 그냥 망했어. 플러그인도 그렇고. 그래서 좀 망한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뭐 쓰면 무조건 나쁠 거 없는. 아 그래요? 전 좀 뭔가 불안해서 안 깔았는데 이런 거 깔다가 내가 에디터에 잘못해서 리소스를 날려버릴까봐. 프로덕션은 좀 불안하긴 네. 합니다. 근데 저 지금 잘 못 들어서 모르겠긴 한데 요새 또 하나 유행하는 기덥스 네. 들어보셨죠? 네. 기덥스도 되게 유행하잖아요. 그런 맞아요. 거랑도 상관 있어요? 그거랑은 상관없는 것 같고. 그냥 플러그인으로 옆에 보여주는 거예요. 클릭하면 네. 서버 떠 있고 막 네. 죽이고. 저는 이번 클라우드 넥스트 발표에서 제일 관심 있는 게 클라우드 런이었거든요. 그쵸. 이게 제일 관심이 많았죠. 딱 듣는 순간 너무 좋다 그랬어. 근데 이거는 구글 클라우드에 람다 같은 게 원래 없었던 거예요? 있었고 있어요. 똑같은 개념인데. 그럼 이건 뭐가 좋은 거예요? 컨테이너 아니, 람다랑 또 다르죠. 람다랑 대비되는 건 클라우드 펑션이라는 게 있고 네. 이 클라우드 런은 또 다른 거잖아요. 네네네. 이거 뭐예요? 어떤 파게이트랑 거예요? 비슷한 느낌. 파게이트는 그 과금이 어떻게 되죠? 파게이트는 띄우면 프로세스, 무조건 그 단위 요금. 근데 여기는 테스트 요청이 단. 단위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웹 서버를 컨테이너로 해서 클라우드 런에 띄워요. 네. 그러면 띄운다고 해서 돈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 요청이 띄우고 그거요. 나서 와야. 허로쿠랑 똑같아요. 요금. 맞아요. 허로쿠도 비슷해요. 요청별이에요. 아니 요청이 들어오면 애가 떠서 이 시간부터 과금이 되고 요청이 얼마 동안 없으면 애가 내려가서 이 다음부터 과금이 안 돼서 허로쿠가 딱 쓴 시간만큼만 과금되잖아요. 처음에 뜨는 건 느려도 딱 그 과금 방식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림 제가 여기다 네. 처음 해놨는데 특이한 게 그 겹치잖아요. 당연히 요청이 그쵸. 동시에 두 명이 오면 그 시작과 끝 가지고만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동시에 여러 명이 오면은 한 번 한 거랑 똑같은 가격을 뭐 주고 허로쿠보다 더 낫네 이게. 네 뭔가 개념이 좀 독특했던 것 같아요. 재밌네요. 그래서 이제 컨테이너를 가지고 뭔가를 하는 것을 되게 부담 없이 할 수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스케일링도 자동으로 해주고. 네 스케일링도 뭐 보면은 한 노드에 뭐 1000개 뭐 1000개? 1000개 안에 또 1000개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그래도 웬만큼 다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럼 파게이트랑 비교해서 좋은 점은 뭐예요? 파게이트는 아시죠? 네네. 파게이트랑 비교해서 좋은 점은 뭘까요? 파게이트는 서비스 띄우면 풀 요금 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 쓰잖아요. 서비스 형태로. 그쵸. 얘는 리퀘스트 들어올 때만 내니까 이게 클라우드 런이 제일 좋은 게 개인 개발자 개인 프로젝트 딱이에요. 우선 요청 파게이트는 요청 적은 것도 있는데 네. 파게이트 서비스 딱 띄우면
무조건 내야 되잖아. 그때부터 한 달 계속 동안 고민하죠. 거기에 로드 밸런서 붙여야 되잖아. 로드 네. 밸런서가 또 비싸잖아요. 네, 그쵸. 근데 클라우드런은 로드 밸런서가 붙어요. 얘네 애시당초 붙어하면 리퀘스트랑 URL 따주고 그거 도메인에 연결할 수 있어요. 어. 그리고 심지어 내 서비스가 너무 못 만들어서 인기가 없으면 돈을 안 내. 완전 최적의 그거죠. 테스트용으로 내가 조회해본 거 빼고.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이제 저희 회사에도 머신러닝 하는 분들이 이제 도커로 만드는 거 많이 하거든요. 네. 도커로 랩핑해서 이제 API 형태로 만드는데 이거 100% 어떻게 할까 하다가 사람들이 이제 람다 쓰기도 하고 뭐 파게이트 쓰기도 하는데 파게이트에 또 짜잘한 거 하나 올리는데 계속 로드 밸런스 붙이고 그쵸. 해야 되는 스케일링 어떻게 하지 고민해야 되는데 클라우드런에 그냥 넣어놓으면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내가 알아서 다 해줘. URL까지 따주고. 좋네요. 되게 요번 발표 중에서 가장 네 맞아요. 파급력이 센 것 같아요. 써보셨어요? 아직 써보진 않았고 나오긴- 설명만 듣고 나온 거예요? 바로? 네 나왔죠. 아, 네 그래서 바로 쓸 수는 있습니다. 써봐야겠네. 나중에 이거 우리도 깔아주세요. 아, K네이티브 좋은 것 같아요. 기반이라 네. AWS 띄울 수 있다고 들어서 EKS예요? K네이티브 기반이니까 지금 K네이티브니까 쿠버네티스 기반이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EKS 위가 하려는 거예요? 직접 깔아주셔도 돼요. 내가 할 거 아니니까. 뭐지? 일단 돌게만 돌게만 아, 해달라. 근데 확실히 좀 그 아직까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컨테이너가 있으면 다 되긴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다 되는데 그걸 돌리기 위한 인프라 자체에 대한 의존성이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게 좀 많이 중화되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사실 모르겠어요. 아직은 좀 애매하다고 느끼는 게 뭐 구글 클라우드 안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GKS 아무리 줘도 안 쓰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 때문에 한번 써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거 진짜 너무 오늘 쓸 거야. 아, 어제도 새벽에 오늘 쓸 거예요? 어제도 새벽에 뭐 간단한 거 도커로 레일즈 서버 간단한 거 올려서 그냥 올려야지 하고 이제 도커 이미지 굽는 것까지는 됐어요. 그 다음부터 막 테라폼에 뭐 맞아요. 리소스 IAM 만들고 EKS 맞아요, 타게이트 맞아요. 만들고 서비스 붙이고 거기 ELB 붙여야 되고 갖고 막 하면서 막 새벽까지 하다가 그냥 클라우드로 하고 약간 그 카오스 원캐도 그런 얘기 있었는데 예전에는 인프라 이런 게 셋업하는 게 어려웠는데 요새는 클라우드만 있으면 되니까 엄청 쉽게 된다고? 맞아.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어. 괜찮은 서비스인 것 같아요. 이거 누가 글 좀 써주세요. 글 써주면 제가 그거 따라하면서 유튜브로 충성님 써주세요 뭐. 아 도전. 일단 한번 해볼게요. 네 짧게. 아니 충삼님은 쿠버네티스. 아니 이렇게 흘리잖아요. 너굴님한테 해야지 이제 강제 할당돼서 나오죠. 너울님은 대답 안 하시네요. 너굴님은 쉽게 구글 대답 클라우드 안 좀 하시네. 써보셨어요? 안 써봤어요. 그냥 한 번도 안 써봤어요. 콘솔만 보기만 했어요. 아, 예전에 뭐 받은 게 있어가지고. 이번 기회에 처음 가입하면은 무료 좀 줄걸요? 아니요 거기는 약간 평생 무료인 인스턴스 싼 게 있어요. 아, 처음 가입하면 주는 개념 없었던 것 같은데 그거 별로 있나? 있어요. 네, 있는데 $50인가? 긴 랩을 통해서 가입하면 $150더 아, 줘요. 아, 오, 지금 그런 건 기회네. 알고 있어요. 꿀팁이네. 가입하신 거 아니죠 아직? 노노노. 지금 이제 가입하시고. 안 해. 아무튼 누가 좀 해주세요. 한국에는 이거 글 쓴 분이 있나? 곧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도 핫하니까. 그쵸? 누가 있으면 좋겠다. 뭐 이거 외에는 사실 뭐 전 이제 API 쪽 되게 궁금했는데 네. 그 API G라고 그 서비스를 그냥 다 그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전 몰랐는데 그게 구글이 인수를 했고 꽤 된 것 같고 그래요? 뭐예요? 그냥 그 API 게이트웨이인데 음. 뭐 이렇게 콩 같은? 네네네네 아, 그걸 이제 콩을 쓰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이제 API G라는 걸 쓰는 것 같고 근데 콩보다 뭐가 더 좋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는 이제 그 API 게이트웨이 역할 말고 그 이스티오 같은 서비스 메시처럼 각 그 컨테이너에 붙어가지고 마이크로하게 붙는 그런 역할도 하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찾아봤는데 확실히 아직 없네요. 클라우드라는. 클라우드랑 다른 글이. 구글에 검색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이버로 찾아야 돼요. 근데 어젠가도 트위터에서 어느 분이 올리셨던 건데 아싸님이 올리셨던 네. 거죠? 아싸님이 올리셨던 건데 한국어로 된 글이 되게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맞아요. 아웃사이더님이 블로그에 그 위클리 모아서 올리시는 거 하시잖아요. 한 2주에 한 2주, 번씩 격주. 이제 뉴스 모음 뭐 이런 네. 거 하시는데 한글로 된 글을 링크를 하고 싶은데 네. 약간 좀 없다. 사람들이 보는 것도 사실 한국에서 하는 거니까 근데 거의 없어서 이제 영어 링크하거나 그런데 뭐 얘기였지? 스포티파이가 아니라 핀터레스트 상장한 지가 지금 꽤 됐는데 꽤까지는 아니고 이제 한 달 안 되긴 했는데 아무튼 그 상장했는데도 그 소식 다룬 기사도 없어서 그렇죠.
애매하다고. 그런 거. 애매하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한글로 된 정보가 진짜 없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거기 어디지? 예전에 우리 한번 얘기했었는데 IT 기사만 올리시는 분 있었는데 거기도 회사가 그냥 사라져 버렸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들어. 기사 그렇긴 진짜 하죠. 예. 단신만 해도 뉴스만 엄청 짧게 쓰는 것 같아서 편해 보였는데 너무 어려워. 그쵸. 막상 하려면 쉬운 게 네. 없어요. 피커리 쪽도 이번에 뭐 많이 발표했나 봐요. 네, 빅쿼리도 한 축으로 많이 발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DTS라고 하는 거는 이제 원래 이쪽 데이터를 저쪽 데이터로 넘길 때 뭐 스키마도 좀 맞춰줘야 되고 손이 좀 가는데 그 부분을 최소화하려고 좀 유명한 것들은 좀 손쉽게 연동할 수 있게. DMS 비슷한 건가요? 뭐. 저도 BI 정확하게는- 엔진은 뭐예요? BI 엔진은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걸로는 그 태블로라는 거 보면은 그 빅쿼리에 달려 있는 그 담겨 있는 데이터를 되게 보기 좋게 되게 손쉽게 이렇게 화면 시각화를 해주는데 그걸 자체적으로 이제 제공한다는 것 같아요. 데이터 스튜디오랑 달라요? 데이터 스튜디오 원래 있잖아요. 네. 이쪽에 그랑 다른 건가? 비슷하겠죠? 비슷한데 좀 더 고도화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BI가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툴이잖아요. 뭐 태블로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저번에 뭐 만들었었고 그런 거 하겠다는 거 아닐까 싶어요. 야 이것도 빅쿼리랑 연동해서. 네, 이것도 아마 쓰면은 뭐 태블로만큼 아니더라도 꽤 괜찮지 않을까. 그런 거 되겠죠. 이제 대시보드 만들어서 그 빅쿼리에서 가진 정보 가지고서 자동으로 업데이트 해주고 그래프 같은 것들 그런 거 되지 않을까요? 그런 게 왠지 될 것 같아요. 커넥티드 싯은 뭐예요? 구글 시트랑 어떻게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구글 시트가 그냥 원래 엑셀 같은 거잖아요. 근데 네. 여기에 그 소스를 빅쿼리로. 빅쿼리를 하면은 빅쿼리가 거의 다 떠요. 근데 빅쿼리가 보통 막 수백 수천만 SQL 건이잖아요. 해가지고 네. 아, 그 수백 수천만 건이 떠요. 그러니까 그거를 구글 시트 자체에 네. 10만 건 넘어가면은 이게 브라우저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양이라서 그러니까 그거를 뭘 했겠죠. 힘들어요. 기술적으로. 근데 똑똑하죠. 그거밖에 안 보이잖아요. 화면에 보이는 것만 보이게 할 걸요 아마. 이렇게 아, 계속 추가는 돼요. 네. 처음에 로우 끝났어도 추가하기 예. 하면 계속 돼요. 그러니까 그게 기술일 걸요. 그 화면에 지금 보고 있는 근데 부분에 대해서만 보여주는 그거보다는 거. 약간 커넥티드 싯도 BI랑 관련된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왜냐면 같아요. 기존에 구글 빅쿼리를 익스포트 기능이 있었거든요. 빅쿼리 결과를 구글 시트로 CSV 로? 익스포트해서 아 시트로. 네. 그러면 거기서 이제 함수 데이터 스튜디오 돌리고 만들고. 기존에 이제 그래프 그리던 사람들은 편하게 그러니까 그렇죠. 최종적인 SQL 몰라도 결과를 되니까. 근데 네. 이거는 빅쿼리를 연동해 놨으니까 데이터가 계속 주기적으로 바뀌면 맞아요. 차트가 바뀌고 사실 엑셀이 진짜 좋은 BI 툴이었는데 그렇죠. 또 그런 건 관점인가 보다. 이거 좋네요. 네, 이거 그러니까 데모 보면은 되게 쉽게 그러니까 항상 데모는 쉽지만 되게 쉽게 뭔가 데이터를 뽑아내고 그러니까 그 뽑는 것도 이제 엑셀 수식 같은 걸로 뽑아내니까 이거 SQL 괜찮다. 같은 거 BI 모르고도 툴 없어도 되겠다. 되게 저희도 최근에 그런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어쨌든 데이터를 빨리 뽑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뽑는 것도 요구 사항이 되게 다양하게 들어오는데 그걸 빨리빨리 그 시각화해서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그것도 부분을 있고 이제 좀-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 게 문제인데 태블로도 그렇고 다른 애들도 네. 근데 이거는 구글 시트랑 만약에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되는 거면 거의 실시간 그냥 그 이지 시트 않을까요? 들어가면 계속 데이터가 바뀌고 차트도 바뀌고 네. 좋은 것 같아. 역시 가서 들으시니까 다 아네 물어보면. MLB, QML도 알려주세요. 네, 이거는 제가 이제 AI 쪽 잘 모르긴 하는데 결국 그 빅쿼리에 있는 내용을 이제 머신러닝 돌리기 손쉽다?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를 되게 크게 하더라고요. 뭐가 많네요. 이거 어떡하지? 이야기 다 하지도 못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아니에요. 1시간 20분 녹음했어. 거의 다 한 것 네, 같은데요. 거의 다 네. 한 있나요? 것 같고 또 생각나시는 거 알려주세요. 이건 꼭 이야기해야 되겠다. 이건 꼭 이해해야겠다. 네. 그냥 이 한국 최고의 이 개발 팟캐스트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고 자주 나오셔야죠. 네. 초대해 주시면은 게스트 그 옆에 그냥 껴가지고 아, 한 마디씩 거드는 걸로 많이 하면 좋을 것 같고 뭐 내용은 거의 다 얘기한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네. 다음엔 어디 행사 가실 거 예정된 거 있으세요? 아니, 뭐 아직 예정된 건 없는데 그 AWS 리인벤트는 한번 그 미국 본토에서 열리는 거 네. 한번 아, 가보면 괜찮지 않을까? 한번 가볼 만하죠. 어마어마. 학교님이랑도 저희 회사 사람들도 갈 수 있으면 이번에 가보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은 계속해요. 그게 뭐 가을인가요? 겨울 아 겨울이요? 12월 초에요. 아. 11월 말에서 12월 초.
정해졌어요 이번. 원래 계속 애들 한 이벤트. 5년인가 계약한 것 같더라고요. 아, 아 그래요? 네, 날짜로. 아예. 그냥 비행기 값도 싸고 90만 원, 대한항공 직항이. 그래요? 라스베가스 직항이 90 몇만 원이에요. 근데 조금 일찍 해야 돼. 요즘에 그 인기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 투어가 미리 뭐 이거 해놓은 게 좀 있어요. 저는 이번에 샌프란시스코 생각보다 좀 저렴하게 갔다 온 것 같아요. 한 80? 아 그래요? 네. 시즌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시즌이 아니라고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시즌인 것 같고 그 한 2주 전쯤에는 아직 좀 다음에 비행기 얘기하신 거죠 지금? 네네. 80은. 네네. 네. 비행기만. 비행기만. 그래도 왕복 80이면 나쁘진 않네요. 네, 저는 뭐 한 그래도 100 넘지 않을까 했는데 네. 그 정도는 아니었어가지고. 여기는 마무리 어떻게 하나요? 여기까지 할까요? 마무리요? 네, 여기까지 할까요 하고. 네, 오랜만에 반가웠습니다, 네. 중성. 네,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